A를 단다든지 그 이상을 막 향해서 가고 있는데 제가 고졸입니다. 대학교를 중퇴를 했어요. 왜냐면 캐나다에 6년을 있다 보니까 중간에 학교를 들어오지 않으면 퇴학 처리가 된다고 했는데도 제가 어차피 난 캐나다 살 거야 라고서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학교는 퇴학 처리가 됐고요. 그래서 고졸로 되어 있는데 고졸로 되다 보니까 이력서 쓸 데가 없는 거야. 제가 사실은 직장을 다닐까도 몇 번을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력서를 쓰려고 딱 들어가면은 온라인 접수를 해야 되는데 꼭 대학교란에 기재를 해야 돼. 그래야지 다음 단계가 넘어가. 기재를 안 하면 다음 단계가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현실의 벽을 보면서 아,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직장을 다녀서 답이 없겠다라고 생각하고 내일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이 만만한 게 자영업이라고 저도 자영업에 눈길을 돌리면서 제일 쉽게 접할 수 있는 3대 업종인 식당, 커피, 술집 이 세 가지 중에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 세 개 중에서 뭐가 제일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술집. 아, 술집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네. 근데 나름대로 저는 한식, 양식, 중식 자격증이 있습니다. 요리를 캐나다에서 6년 정도 했는데요. 제가 요리를 해보고 음식을 만들어 본 결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음식이라는 거는요 먹다 보면 물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술은 틀려요. 술은 우울할 때, 기쁠 때, 슬플 때, 외로울 때, 힘들 때 먹을 때마다 맛이 틀려. 그리고 참이슬, 처음처럼 린, 좋은데 이런 맛들이 다 틀려요. 그래서 고개를 끄덕끄덕거리시는데 이거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술 장사를 열심히 해서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술이라는 거는 우리 애터미랑 똑같은 거예요.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거. 그리고 인류가 생긴 이래부터 인류가 망하기 직전까지 있을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쩌면 그게 애터미랑도 똑같다는 거죠. 애터미에 취급하는 품목들이 우리가 인류가 생기기부터 인류가 없어지기까지 취급하는 그런 생활에 필요한 품목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쯤 저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그 전화는 저희 이모들이 저에게 급히 병원에 오라는 전화였어요. 열심히 일하고 있는 저에게 그 전화는 상당히 짜증스러웠어요. 아니 나한테 왜 이런 전화가 오지? 그 전화는 다름 아닌 어머니가 편찮으시니까 네가 와봐야 돼 라는 전화였어요. 저는 사뭇 짜증이 났어요. 열심히 돈 벌기도 바쁜데 왜 나를 이렇게 부르시지? 라고 짜증이 났었는데 알고 보니까 어머니가 자가면역증, 간이 내 세포가 내 간을 공격하는 자가면역증에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얘기합니다. 어머니가 지금 간이식 수술을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간이식 수술이라면 TV 드라마, 영화 주제 그리고 어떠한 다큐멘터리의 소재로 쓰이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현실로 딱 치닫으니까 드라마, 영화에 보는 것처럼 똑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모든 가족들이 절규하고 울고요. 아버지는 힘 빠져서 쓰러지시고요. 이모들도 다 힘들어하십니다. 사실 이 애텀이라는 정보는 저에게 오래전에 왔었어요. 제가 캐나다에 갔다 오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한 3년, 얼마 안 있고 한 2012년 정도에 저한테 애텀이 정보가 왔을 때 저는 다단계라고 그냥 피해 다녔어요. 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큰 수술을 하는 가정 속에 제가 애터미를 해야만 하는 이유를 두 가지를 찾게 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저희 어머니 수술비가 1억이 나왔어요. 저희 어머니가 8남매 중에 둘째입니다. 저희 이모들이 말합니다. 힘든 거 있으면 얘기해. 어려운 거 있으면 얘기해. 도움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 라고 하지만 어느 누구 하나 수술비를 보태준다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죠. 우리 회장님이 강의 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돈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은 지킬 수 있습니다. 라는 말에 저는 엄청나게 눈물을 흘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그걸 경험해봤기 때문에요. 제가 알고 있던 병원은요. 사람을 치유해주고 건강을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가족의 행복을 찾아주는 곳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수술할 때가 됐는데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술비를 반을 입금하지 않으면 수술을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청천벽력 같은 거죠.
태어나서 처음으로 돈 때문에 엉엉 울었어요. 왜냐면 저희 형은 기증하려고 침대에 누워있어. 저희 어머니도 혼수 상태라 누워 계셔. 저희 아버지는 전직에 사고를 많이 치셔서 모든 명의는 어머니 이름으로 돼 있어. 그 돈을 구하실 데도 없고, 형은 누워있고 아버지는 능력이 안 되시고 어머니는 혼수 상태고, 제가 그 일을 떠맡아야 되는데 엄청난 자괴감에 빠져서 계단에서 막 혼자 엉엉 울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대로 쓰러질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일하던 홈플치 사장한테 얘기합니다. 저 보시면 부지런해 보여요? 불성실해 보여요? 부지런해 보입니다. 부지런해 보이죠? 저희 그 사장님이 오셔서 4천만 원을 결제해주고 딱 내려가시는 거예요. 현찰로. 차용증 없이. 나는 네가 차용증이다 하더니 결제해주시고 딱 내려갔어요. 그때 저는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이 사람의 소중함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애터미 사업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사람이 신뢰만 있으면 얼마든지 큰 금액을 대체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저희 어머니가 수술을 하고 저는 수술이 다 끝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회복되는 기간이 필요하더라고요. 어머니가 간이식 수술이 끝나고 내 간이 아니기 때문에 면역 억제제라는 걸 드시면서 간을 안정화를 시키셔야 됐어요. 그래서 6개월 정도 면역 억제제를 드시면서 병원에서 있었는데 제가 어머니를 6개월 동안 간호하게 됐습니다. 왜냐? 형도 누워있고 어머니도 누워있어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희 어머니가 한성격을 하십니다. 한성격을 하시다 보니까 간병인을 붙이면 간병인이 도망가고 간병인을 붙이면 간병인이 도망가고 그러다 보니까 간병인이 도저히 버틸 수가 없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일을 하게 됐겠죠.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사실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내가 아파서 일을 못하면 내 수입은 멈춘다. 하지만 사랑하는 가족 중에 누군가 아파도 내 소득이 멈춘다는 걸 그때 처음 깨닫게 됩니다. 저 보시면 어때요? 건강해 보이나요? 네. 제가 어렸을 때 소아암이라는 큰 병을 걸렸었고요. 지금도 보면은 제가 7번 정도 수술을 한 것 같아요. 그러는 과정 속에서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내 나이 33살에 너무 많이 수술을 하고 아파보다 보니까 앞으로 100세 시대라고 했을 때 내가 이제 3분의 1을 살았는데 이렇게 많이 아프고 수술을 했는데 앞으로 다가오는 나의 몸은 늙고 병들고 수술의 후유증으로 인하여서 고통스러울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나는 돈 버는 일을 빨리 끝내놔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애텀이라는 거를 제가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다단계라고 피해 다닐 것도 없었어요. 이제 더 이상 막장이 없었어요. 왜냐면 사기라도 쳐서 부자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내가 가난하니까 내 가족과 내 삶이 정말 처참해지는 거예요. 아산병원의 밥값이 진짜 비싸거든요. 그 아산병원에서 밥을 못 먹어갖고 컵라면으로 밥을 때우고 밥 먹을 돈이 없어 두 끼를 한 끼에 골라 먹을 때가 더 많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 다단계라는 애터미 세미나에 갑니다. 처음에 이 사원을 외치는데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경외한다. 믿음에 굳게 서며 겸손히 섬긴다. 이렇게 외치는데 느낌이 꼭 사이비 종교 집단에 끌려온 느낌이었어요. 이게 뭐지? 느낌이 좀 묘한 거야. 그래서 네, 느낌만 이렇겠지 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강의를 시작하는데 옆에 사람들이 막 울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좀 지나니까 막 웃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 분위기를 쫙 보니까 나 빼고 다 미친 사람 같은 거예요. 아, 여기는 내가 올 때가 아니다. 아무리 돈이 중요하다지만 내가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이비 종교 집단에 끌려가면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고, 여러분 이 애터미 사업은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착한 사람이 일찍 성공해요. 혹시 공감하십니까? 네. 그 이유는요, 착한 사람이 회원가입을 빨리 해요. 착한 사람이 물건을 써봐서 이 애터미의 가치를 알아요. 그리고 착한 사람이 스폰서 말을 잘 들어요. 보통 스폰서 말을 안 듣는 사람이 뺑글뺑글 돌아서 한참의 시간을 걸려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애터미는 착한 사람이 성공하듯이 저도 보면 착해 보여요, 나빠 보여요? 착해 보입니다. 네, 지금 몇몇 대답 안 하신 분들 착한 느껴보실 겁니다. 다시 여쭤볼게요. 제가 착해 보여요, 나빠 보여요? 착해 보여요. 저는 착하기보다는 귀찮게 안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치약 칫솔 하나 사주면 이제 더 이상 나 귀찮게 안 하겠지? 라고 생각하고 치약 한 줄과 칫솔 한 값을 사주면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제가 물건 사줬으니까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 물건 사줬잖아요. 그쵸?
연락을 하지 마세요라고 했는데 그 물건을 샀는데 이 다단계 물건이다 보니까 오래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주위 사람들한테 논아줬죠. 논아줬는데 그 사람들이 이걸 써보더니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사람은 애터미도 모르는 사람이고요. 네트워크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분들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나 이거 하나만 주문해줘. 저는 너무 신기했어요. 저는 장사를 해봤기 때문에 팔아야 되는 물건과 팔려나가는 개념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팔아야 되는 거는 내가 항상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팔려나가는 거는 내가 노력을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사람들이 찾는다는 거죠. 저는 그러면서 이 애터미 될 수도 있겠다 라고 하면서 처음에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애터미 괜찮네 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면서 제품을 전달을 했겠죠. 그래서 치약, 칫솔, 폼클렌저 이렇게 전달하니까 통장에 7만원이 들어오는 거야. 야, 너무 좋은 거예요. 자, 보세요. 치약, 칫솔, 폼클렌저 전달했는데 7만원 들어왔어요. 이거를 10개씩 전달하면 얼마 들어와야 돼요? 70만원이 들어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부지런히 전달을 했죠. 치약, 칫솔뿐만이 아니라 화장품도, 건강기능식품도 전달을 했는데 한 100만원 가까이 매출을 올렸어요. 근데 수당이 안 들어오는 거야. 수당이 왜 안 들어와요? 100만원치 올렸는데? 한쪽 때문에? 아, 그래요? 그게 아니라 저희 스폰서한테 제가 여쭤봤죠. 아니 스폰서님, 그때는 15,000원, 21,000원치 팔았을 때 7만원이 들어왔는데 지금 왜 100만원치 팔았는데 왜 저희 스폰서님이 이런 얘기합니다. 전원아, 이거는 네트워크 마케팅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네트워크 마케팅이 뭔데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물, 그리고 일을 해서 돈을 버는 일이야. 자, 그물을 짜서 돈을 버는 일이야 라고 저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하는 강의를 잘 들으시고요. 여러분들이 이 애터미의 요 말의 핵심을 절대 잊지 마세요. 왜냐면 애터미 사업을 시작한과 동시에 많은 분들이 CJ 택배로 취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CJ 택배라는 건 뭐냐? 우리가 하는 사업은요, 이런 소비자 집단, 애터미의 제품의 정보, 사업의 비전을 줘서 나와 같은 동역자를 만들고 그물을 짜는 일인데, CJ 택배가 바쁘다 보니까 내가 같이 배달을 해줘. 여러분, 강의에 앞서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먼저 얘기해드리고 할게요. 이 애터미 사업은요, 배달을 하면 할수록 손해입니다. 제가 그 논리를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7,650원에 폼클렌징을 구매합니다. 그러면 요거를 친구한테 전달하러 가려면 최고 싼 교통비 기준으로 버스로 1,400원이 들어갑니다. 갔는데 길거리에서 제품 주나요? 커피 마셔야죠. 최고 싼 거 2잔을 마십니다. 4,000원이 들어갑니다. 근데 가려고 하는데 친구가 내 손을 딱 잡으면서 얘기합니다. 야, 니네 칫솔 치약 좋다는데 하나만 줘봐. 자, 그럼 칫솔 치약을 주게 됩니다. 자, 얼마 들어갔어요? 최고 적게 들어간 게 8,400원 들어간 거예요. 최고 적게. 대충 만원이라고 계산하면 폼클렌징 10개 전달하면 10만원 손해고요. 100개 전달하면 100만원 손해고요. 1000개 전달하면 1000만원 손해입니다. 자, 제품을 많이 전달할수록 손해라는 거. 그러면 뭘 해야 되냐? 바로 이 그물을 짜서 일을 하는 거. 그리고 그걸 통해서 돈을 버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를 오신 분들은요, 앞으로 성공이 2년은 빠르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에 따라서 잘 배우시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 중에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거는 여러분들 노트에다가 꼭 적어 놓으세요. 자, 나의 성장이 나의 성공이다. 많은 사람들이요, 본인은 아무것도 노력을 안 하면서 어부지리로 얻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공짜 치즈는 이 세상에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많은 사람들이 누구 한 명 데려다 놓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돈 좀 벌어야지. 그 사람은요,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사람은 절대 수단으로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요, 내가 수단으로 쓰는 순간 그 사람 바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조직이 만들어지고 사람들이 생기다 보면은 내가 제대로 일을 안 하잖아요. 우리 사업이 이따 제가 설명해 드리겠지만 독재 사업이에요. 내가 제대로 시스템도 타지 않아. 제품도 제대로 체험도 하지 않아. 스폰서의 말도 잘 안 들어.
이거 파트너들 3달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진실은 언젠가 통합니다. 이 스폰서가 나를 이용하는지 정말 나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가 뛰는지 그 파트너가 아는 순간에 나에게 더 가까이 오던지 나를 아예 떠나던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하셔야 될 게 나의 성장이 나의 성공이라는 거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핸드폰은 꼭 무음으로 맞춰주셔야 됩니다. 제 강의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떠한 강의를 듣던 어떠한 미팅 자리에 있던 항상 무음으로 하셔야 돼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의 그런 실수 하나로 누군가의 소중한 꿈이 달아날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핸드폰이 항상 무음으로 되어 있어요. 왜 핸드폰이 무음으로 되어 있냐면 제가 함부로 남의 꿈을 도둑질하면 안 되잖아요. 누군가가 이 시간에 정말 집중하고 두고 있고 누군가는 이 시간에 자기 삶의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되고 있는데 제가 그 전화기로 울림으로 인해서 그 꿈을 도둑맞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핸드폰은 꼭 무음으로 만드는 게 습관을 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것 또한 복제되기 때문에. 우리 사업은요,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좋은 건 잘 복제가 안 돼. 나쁜 거는요,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보고 복제해. 그래서 여러분들 행동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의 사업을 좌지우지한다는 거. 자, 제 설명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강전원이고요. 자, 이름은 강전원이고요. 자, 직급은 샤론 뉴스 마스터고요. 회원가입은 2012년 11월 12일날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사업을 전업으로 하기 시작한 거는 2015년 10월 1일날 전업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부업을 했어요. 이렇게 제가 열심히 배달을 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얘기해드리는 경험은요, 제가 엎어지고 넘어지고 바닥을 박박 기어서 했던 경험이기 때문에 여러분까지 그 경험 구태여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 중에는 저보다 젊은 분들이 없어요. 그 정도 시간을 낭비할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그런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스폰서님이 안내해 주시고 시스템이 안내해 주는 방향으로 가시면 됩니다. 사업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요, 연금성 소득과 시간적 자유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간이 수술을 하셨고, 그리고 언제 또 아프시게 되면 제가 수술을 하게 될지 몰라서 저 또한도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애터미가 성공하고 싶으면 또렷한 이유가 있으셔야 돼요. 내가 왜 이 일을 하셔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하셔야 되는 그 크기와 그리고 그 일을 해야 되는 목적이 확실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성공하실 수 있다는 거. 사업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인맥이 하나도 없었어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캐나다를 6년이라는 시간을 갔다 오고요, 4년을 호프집 야간을 일했어요. 도합 10년을 일하고 제가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인맥이 없어. 여자친구가 없으면 친구도 만나고 모임도 나가고 이랬을 텐데 그렇게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 인맥이 다 끊어진 거예요. 근데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한다고 했을 때 저희 어머니가 외갓집에 연락하지 마, 친갓집에 연락하지 마 라고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움직일 방법도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어요. 근데 저는 하나의 간절함만은 확실했어요. 내가 꼭 성공해야 된다. 이 애텀이라는 훌륭한 도구가 있는데 이거를 갖고 내가 성공을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드니까 행동이 따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도 여러분들의 꿈이 생생하게만 그려져 있으면 그 뒤에 행동은 따라온다는 거예요. 센터에 잘 출근 안 하시는 분, 애텀에 비전이 없으신 분, 사업에 용기가 없으신 분들은요, 아직 내 명확한 꿈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내가 갖고 싶은 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장님, 예를 들어 사장님이 갖고 싶은 차가 있어. 그 차를 조금만 노력하면 가질 수 있어. 그러면 내가 평소에 시장 보는 거 양 줄일 수 있겠죠. 그리고 내가 힘든 거 누구한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내가 평소에 쓰던 경비 줄일 수 있겠죠.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냐는 거예요. 바로 내가 생생하게 꿈꾸는 꿈이 잡힐 듯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 바로 저는 그래서 인맥이 없어도 이 애텀이 좋고 싸고 무료 회원가입이니까 무조건 된다. 나는 길거리에서부터 개척한다. 그래서 제가 길거리에서부터 개척을 해서 사업자를 3명 정도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업자들의 소개를 통해서 또 사업자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업이 잘 안 될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스폰서 탓도 그리고 여러분 파트너 탓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직 게으르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런 얘기하고 다음에 안 오면 돼요. 여러분들 스폰서가 보내주는 얘기 제가 진솔되게 해드리고 갈게요. 누구 탓하지 마세요. 애텀이 와서 제일 비겁한 사람이 뭐냐면 뭐뭐 때문에라고 하는 사람들 제일 비겁한 거예요. 가정 때문에, 환경 때문에, 경제 때문에, 상황 때문에. 자, 제가 이런 얘기를 조심스럽게 해드릴게요. 여러분들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서 사업하시는 수가 부지기수입니다. 걸음이 불편하신 분도 있고요. 제 파트너 중에서는요, 언어가 불편하신 분도 있어요. 심지어는 글씨도 잘 못 쓰세요. 얼마 전에 그 받아쓰기를 그 제품에 대한 받아쓰기를 하는데 그걸 잘 못 적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파트너들 그 글씨도 못 적느냐고 비웃을 때 제가 한마디 했어요. 글씨 못 쓰는 게 뭐가 죄냐고. 사랑인들보다 열정 있다고 무시하지 말라고. 그분이 언어적인 부분에 좀 부족해요. 제 파트너들 근데 정말 열정이 있어요. 글씨도 잘 몰라요.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글씨 알잖아요. 언어 잘 하시잖아요. 그분은 1분 이상, 3분 이상, 5분 이상을 누구랑을 자연스럽게 대화를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거. 그래서 내가 성공 못하는 거는 순전히 나의 게으름 때문이라는 거. 사업을 진행한 결과 저는 한 7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오토 판매사 될 때까지. 제가 오토 판매사가 빠르게 됐던 이유는 저는 이 애터미 사업을 누구보다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이 애터미 사업은 라면 끓이기랑 똑같습니다. 라면 끓이기. 아, 참고적으로 왜 제가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가슴 아프게 했냐면 저 또한도 초등학교 3학년을 안 다녔어요. 어렸을 때 소아물 일어나서 초등학교 3학년, 4학년도 거의 안 다니다시피 하다 보니까 왼쪽 오른쪽을 중학교 때 알았어요. 거의 학교 다니는 것만 감사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공부를 되게 못해요. 여러분 저는 회장님이 공부 못했다는 얘기할 때마다 감동이에요. 저는 제가 중학생들 잠깐 얘기해드리자면 제가 중학생들 50명이었거든요. 저희 반에서 제가 43등을 했어요. 반에서. 근데 그 뒤에 7명이 운동부였어요. 걔네들 잘하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너도 운동부야? 운동부는 아닌데요. 근데 애터미는 공부랑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나의 성장이 나의 성공이다. 세미나에 온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성장하는 사람이 성공하듯이, 자, 제가 왜 라면 끓이기라고 하냐면 사장님 라면 끓여보셨죠? 물 1단에 따랐어요. 물을 올려놓고 불을 1단에 따놨어요. 그러면 10분 뒤에 라면 끓여 먹을 수 있어요? 못 끓여 먹죠? 1년 뒤에는 그 물이 끓는다고요? 아, 끓어요 1단에서? 아니 1단에서 끓어요 안 끓어요? 안 끓어. 안 끓잖아요. 그 물이 1단에다 불을 1단에다 놓고 10년을 끓여봐요. 그 물이 끓는 점이 되나? 끓는 점이 돼야지 라면을 끓일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임계점을 꼭 뚫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실력으로. 우리 회장님이 강의하는 거는요. 진짜 여러 사장님들이요. 회장님이 거짓말한다고 가식덩어리라고 그렇게 저한테 막 비꼬고 막 흉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회장님은요. 진실만 얘기하세요. 뭐라고 했냐면 회장님이요. 이 오토 판매사까지는 여러분들이 박박 기어서 오래요. 이 오토 판매사는요. 스폰서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겨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을 1단이 아니라 3단에서 집해야지 이 임계점에 치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애터미 하는 사업가들이 어떻게 사업을 하냐면 불을 1단에다 놓고 사업을 해. 시간이 지나면 되겠지. 어떻게든 되겠지. 누군가 해주겠지. 자, 죄송한 말씀이지만 누군가도 해줄 의향도 없고요. 어떻게 해도 안 됩니다. 오직 내가 이 오토 판매사까지는 겨서 가시면 돼요. 근데요. 이 오토 판매사가 넘는 시점부터는요. 여러분들의 일이 줄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시스템이 대신 일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제 시스템이 많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내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이 정확한 목표를 하시면 이 사업에서 아주 쉽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그 목표를 누구보다 먼저 알았어요. 그리고 저는 이 애터미의 지도를 제 마음에는 이 가슴에다 두고 일을 했어요. 자, 우리가 어떠한 길을 가고 어디를 갈 때 두렵지 않으려면 내 안에 지도가 있으셔야 돼요. 그 지도만 있으면 어떠한 상황이라든지 어려움에 치닫으면 그걸 헤쳐나갈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쳐 쓰러지고요.
그 중도에 포기하는 이유는요. 내가 얼마만큼 왔고 앞으로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근데 애터미 사업에 이게 애터미의 지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많은 강의를 들으면서 어떤 성공자가 3달 만에 7만 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2달 만에 7만 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한 달 만에도 7만 원이 나오는 시점이 되고요. 또 시간이 지나면 14만 원, 28만 원, 56만 원, 100만 원, 200, 400, 800, 1600, 3200, 그리고 5000까지 가는 일인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오는 거리나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 거리가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를 갈 때보다 여기가 수월하다. 쉽지는 않죠. 왜냐면 내 파트너들도 성공시켜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수월하다. 그래서 보통 애터미 사업자들은 어디서 많이 포기하냐? 여기에서 많이 포기를 한다. 한 달에 28만 원 벌 때 돈이 되는 것 같지도 않고 포기하자니 투자한 시간이 아깝고 라고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선택 하나가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릴 수 있는데요.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거죠. 이 애터미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따로 부자가 될 수 있는 도구라는 게 있냐라는 거죠. 내가 반드시 부자는 돼야 돼요. 그러려면 그런 도구가 정말 돈이라는 걸 투자하지 않고 가게를 투자하지 않아서 할 수 있는 게 있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현재 영리더스 입성해 있고요. 그 다음에 샤론로즈 마스터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얘기한 대로 제 처음에 수입이 이랬어요. 한 달에 7만원, 14만원, 21만원 제가 이런 단계를 밟아가고 있었던 거죠. 이런 단계를.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수당이 올라가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일들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저희 스폰서가 한 달에 7만원을 벌고 계셨어요. 저희 스폰서님이 저에게 5천만원을 벌 수 있는 일이래요. 근데 스폰서님은 7만원밖에 못 벌어. 믿음이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근데 저분이 이분과 독특한 신뢰관계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제가 어려울 때 캐나다를 가려고 할 때 저희 가정이 되게 어렵습니다. 돈이 많지 않은 집안이기 때문에 제가 더 사업을 열심히 한 건지도 모르겠지만 저희 가정이 어렵다 보니까 재정 보증인을 해줄 사람이 없는 거야. 이분이 그때 재정 보증인을 해줬어요. 3개월 정도 1,000만 원을 그때 그냥도 빌려주셨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제가 이분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이분이 생긴 건 되게 순진하게 생겼는데 되게 은큼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분의 말을 믿었어요. 저는 이 사업을 할 때도요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어요. 이분이 검증한 거라면 나는 내가 더 이상 검증할 필요가 없다 라고 사업을 했어요. 가끔 제 파트너들 카톡이 옵니다. 이런 일이 생겼는데요, 이런 일이 생겼는데, 이런 일이 생겼는데요. 뭐 구원파, 콜마회장 구소, 뭐 그 다음에 배당 그런 얘기 했을 때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일절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관심조차 없었어요. 자, 우리가 또 이런 것도 있죠. 인터넷 판매.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은 파트너들이 질문을 많이 하는 게 앞으로 크게 4개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 구원파, 두 번째 인터넷 판매, 그 세 번째 주주 배당금, 네 번째 콜마 윤동환 회장 횡령. 요 4개가 이제 대두되는 얘기로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도 많이 얘기하죠. 5번째는 여러분들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지만 이거는 나중에 본부장을 통해서 듣도록 하세요. 우리 애터미가 옛날에 후원 방문 판매에서 저기 네트워크로 전환할 때 바로 수평 이동을 한 거,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 답변을 다 준비해 놓으셔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물건을 쓰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최소한 이 사업을 통해 성공하고자 하고 오신 분들이냐면 성장에 계셔야 돼요. 그게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구원파에 대한 거 준비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주주배당금, 그리고 또 아까 제가 얘기한 거 횡령이라든지 뭐 이거 기타 등등을 다 준비하셔야 되는데 저는 이분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걸 볼 시간이 없었어요. 그리고 인터넷 판매 그런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산을 올라가려고 할 때 정상이라는 데로 올라가려고 하다 보면은 가다 보면 나뭇가지에도 긁힐 수 있습니다. 돌뿌리에도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저 정상을 보고 가는데 끝까지 나뭇가지에도 긁히고 돌뿌리에 넘어진다고 해서 그 꿈을 포기하실 건가요? 근데 가끔가다 인터넷 판매 때문에 못하겠다, 인터넷 판매 때문에 힘들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본인들의 꿈의 크기가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그러실 때 얘기를 해주세요. 우리가 산 정상이라는 높은 곳을 가려고 합니다. 산 정상이라는 높은 곳을 가려고 하려면 돌뿌리에 넘어질 수도 나뭇가지에 긁힐 수도 있지만 노력을 하면 그 끝에는 결국 도착하고 맙니다. 라고 하셔서 여러분들이 상담해 주시면 좋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숙지하셔야 될 내용이고요. 여러분들의 파트너를 안내해 줘야 될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제품 애용에 인색하다. 본인이 사업자인데도 제품을 제대로 안 쓰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 애용이라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애터미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제품의 가짓수를 많이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소비자도 그렇고요. 사업자도 마찬가지예요. 제품의 가짓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만족도는 반드시 떨어집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만족도를 우선으로 해서 사업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일단 제품에 만족한 것들 위주로 내 파트너, 소비자가 제품에 만족한 것 위주로 쓰실 수 있게 여러분들이 안내해 주셔야 되고요. 제대로 모르면서 주변에 말한다. 여러분들이요. 소비자가 왔고 사업자가 왔으면 입단속을 시키셔야 돼요. 뭐냐? 이 소중한 영혼들이 밖에 나가서 물귀신들한테 물려 죽을 수가 있어. 자, 우리가 이제 외부를 나가다 보면은 애터미 하다 그만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지치고 힘이 빠져.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일단은 회원가입하지 마. 그리고 어디 물건 전달하지 마. 일단은 네가 이 사업이 너와 누군가한테 피해 안 주는 건지, 그리고 네가 이 사업을 성공할 수 있을지 두 가지만 네가 확인해. 절대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마. 요거를 먼저 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조직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는 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나오면 급해. 제 파트너 중에서 그런 분이 있어요. 회원이 나오자마자 회원 수첩 주면서 전단지 주면서 이제 나눠주면서 얘기를 하면 돼. 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다 떠나요. 누군지 아세요? 저희 어머니.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사업을 하셔. 누구 오면은 신규 사업자 오면은 회원 수첩 줘요. 여기다가 정보 적고 다니는데 그리고 전단지 이만큼 줘요. 이거 나눠주면 돼. 그거는 그 사람을 죽이는 일이에요. 일단은 이 자리에 와서 피해가 가는 게 없는지, 제품은 어떤지, 그리고 두 번째 너 같은 사람도 성공했는지 네가 확인해봐. 그리고 아니다 싶으면 소비자만 해. 맞다 싶으면 사업을 해.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영원히 오래 여러분들 곁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 자, 미팅이나 세미나에 불규칙하게 나온다. 바쁜 일과 중요한 일을 구별하지 못한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은 급한 일이 있고요. 중요한 일이 있어요. 급한 일이라는 건 지금 당장 꼭 해야 되는 일이야. 중요한 일은 지금 당장 하지 않지만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죠. 그게 그 핵심적인 일이라는 거. 자, 우리 애터미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미팅과 세미나입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거를 적어 놓으세요. 자, 소비자는요. 필드에서 만든다. 사업자는요. 오직 시스템이다. 자, 우리가 제품의 소비자는요. 미용실, 식당, 커피숍, 친구집 어디든지 다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조직을 만들려고 하면요. 반드시 이 시스템밖에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네트워크 마케팅은 그물을 짜서 돈을 버는 일이에요. 즉 조직을 만들어서 유통을 통해서 돈을 버는 일이에요. 그러면 조직이 있으려면 이 조직은 오직 시스템에서만 만들어진다. 자, 시스템이라는 거는요. 자, 시스템이라는 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스템은요. 회사가 있습니다. 회사가 주관하는 세미나, 그 다음 1박 2일 석세스 아카데미, 그다음 부업자 세미나. 이게 1차적인 시스템이고요. 자, 2차적인 시스템은요. 스폰서, 그리고 센터입니다. 사업을 할 때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스폰서한테 자기 파트너 안 소개시켜주는 사람이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소개시켜주면 내 입지가 작아진다든지 나에게 신경을 들 쓴다고 생각해서 내 스폰서를 뒤에다 숨기는 그런 어리석은 사업자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나만 죽는 게 아니라 그 사업자도 똑같이 죽이는 꼴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트너가 나왔으면 여러분들 상위 스폰서한테 토스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김사학 총장님 되게 좋아하고 개인적으로도 연락을 하고 지내는데 김사학 총장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업자, 신규 사업자들은 반드시 말년 팀장, 신규 국장만 건드려라. 판매사나 갓 팀장들은 건들지 말아라. 그 사람들 아직 자기도 배워야 될 단계라는 거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배워야 된다는 거. 저도 그래서 신규 사업자는 제가 아직은 직접 관리하고 있어요. 이제 제 팀장님들 중에 이제 광주에도 한 분 계시고, 광주에 2분 계시고, 그 중에 한 분은 이제 어느 정도 오래되신 팀장님이라 믿고 많이 맡기고, 천안에도 2분 팀장님이 계신데 그분들은 이제 오래되신 분들이라 그분들한테도 믿고 맡겨요. 근데 신규 팀장이 또 한 분 계세요. 천안에. 그분은 제가 직접 또 관리를 해준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도 요 맥락을 까먹지 마세요. 자, 미팅이나 세미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 사업은 오직 시스템 사업이라는 거. 자, 그리고 마이웨이 한다. 보통 사람들이요 1년에서 6개월이 지나면요 다 한다 병에 걸려요. 그건 뭐냐면 세미나 다 한대요. 그거 다 들었대요. 근데 여러분 진정한 암이란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게 진정한 암이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정보를 줄 수 있고요, 누군가에게 비전을 줄 수 있고요, 누군가에게 가치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알미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듣는 것만으로 인해서 다 한다고 해요. 근데 이런 게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아는 척하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요. 자,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 잠자고 있는 사람 깨울 수 있어요 없어요? 자는 사람 깨울 수 있죠? 네. 자는 사람 깨울 수 있잖아요. 자는 척하는 사람 깨워요 못 깨워요? 못 깨워요. 그 사람 발로 차도 안 일어나요. 자는 척하는 이유가 있으니까. 자, 아는 척하는 사람을 깨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척하는 그런 속단에 빠지시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5번째, 성공에 지나치게 조급해요. 이 사업을 했다고 해서 바로 어떠한 결실이라든지 결과가 나오지 않는데 너무 내 마음만 급해. 그래서 스폰서 닥달하고 막 파트너 쪼고 소비자 막 애걸하고 그러는데요. 좀 여러분들 이 사업은 좀 널널하게 가는 사업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앞서 내가 더 많은 씨앗을 뿌리려고 하세요. 제가 처음에 이 사업을 했을 때 많은 파트너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해요. 스폰서님 저는 왜 결과가 안 나올까요? 스폰서님 저는 왜 아직 움직이지 않을까요? 그 사람들이 무슨 벌레니까 움직이게? 자, 때가 되면 안에서 본인들이 깨고 나옵니다. 근데 그거를 내가 억지로 부활시키면 그거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관리할 때 다른 씨앗을 계속 뿌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 사업은요 농사의 일이랑 똑같아요. 씨앗을 뿌리고 씨앗을 잘 관리해주고 그걸 통해서 잘 자라나면 거두는 일인데 사람들이 씨앗을 심자마자 그걸 땅을 파서 다시 캐내려고 해. 그러니까 아무런 결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성공에 지나치게 조급할 필요가 없다는 거. 그리고 거절에 민감하고 상처를 크게 받는다. 이 사업을 하다 보면 거절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거절을 받고 나오면 스폰서님 이래서 안 되는데요, 저래서 안 되는데요, 와서 안 되는 이유들만 열심히 나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뭐뭐 때문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지우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오직 기억해야 하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가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개새끼 소새끼 욕을 하시면서 너 집을 나가라고 명문을 파가라고 하셨던 게 저희 어머니예요. 근데 지금 저희 팀장님이시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요즘에 파트너를 닥달하고 있어요. 국장 보내달라고. 왜냐면 한쪽에 팀장이 3명이 나왔는데 이쪽만 하면 어떻게 자기 국장 갈 것 같거든. 그래서 얘기하는데 파트너는 아직 유지부동이거든요. 관심도 없거든요. 아직 조직이 안 크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어머니가 그렇게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저희 뚜렷한 목표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뚜렷한 목표를 한번 다시 쳐다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꿈이 정말 생생하게 그려지셔야 된다는 거. 자, 스폰서를 무시하고 상담하지 않는다. 자, 내가 스폰서보다 잘난 것 같아. 스폰서보다 뛰어난 것 같아. 근데요, 그런 건 다 착각의 늪입니다. 왜냐면 본인이 본인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거울이 있지 않은 이상. 하지만 스폰서는 내 얼굴을 볼 수 있어요. 스폰서가 어떠한 능력이 뛰어나다거나 어떠한 거에 실력이 좋은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아닌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일을 하다 보면 내가 내 능력대로 스폰서를 평가합니다. 저 스폰서? 말 좀 잘해. 강의 좀 있어. 직급쯤 돼. 그럼 상담해. 얘는 직급도 안 돼. 나이도 어려. 그러면 관심 없고 막 이래요. 그건 제일 바보 같은 거. 내 얼굴을 내가 볼 수 없습니다. 모든 스폰서에게 도움을 받는 게 여러분들 사업의 속도가 빠르다는 거.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스폰서는 아닙니다. 자, 스폰서라는 기준은 애텀에서 주관하는 세미나를 다 참석하고 스폰서와 소통하는
스폰서가 스폰서예요. 자, 그래서 저희 센터 임병구 단장님 오셨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임병구 단장님 산하 본부장님들 세미나 때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저기 파트너에게 든든한 스폰서, 스폰서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파트너 이렇게 되겠대요. 그러면 파트너에게 든든한 스폰서는 누구냐라는 건데요. 그거는 바로 그 스폰서가 내 위에 스폰서, 팀장, 국장, 본부장, 총장까지 소통을 하고 있는 스폰서인지, 그러니까 자기만 혼자 독자적으로 일하고 수 있는 스폰서인지, 그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필기를 하지 않는다. 많은 분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은 많이 적다 보면은 필기를 잘 안 하세요. 근데요, 제가 지금 이 노트가 4권째입니다. 저도 이렇게 지금도 필기를 합니다. 필기하는 이유는요, 2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 이유는요, 제가 졸업이 많아서 졸지 않기 위해서 필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은요, 리더십니다. 리더는요, 언제 어느 순간에 무언가를 얘기할 때가 옵니다. 그때 갑자기 얘기하려면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그 노트를 한번 보고 미팅을 하시면 미팅할 때 효율성이 틀려. 자, 근데 여기 보시면 필기를 하면은요, 한 30-40%가 기억이 난대요. 근데 더 오래 기억에 남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응? 여기 사장님 박수 한 번만 주세요. 바로 이 자리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춘센터 같은 경우 제가 강의를 갔었거든요. 거기가 박주영 본부장님 산하입니다. 거기 갔더니 현수막이 국장들하고 국장이 쫙 걸려있는 거였고, 이 센터는 왜 그렇게 잘 될까? 이러는데 거기 센터는 강의가 끝나면 항상 5명씩 그 오늘 들은 강의의 내용에 대해서 스피치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강의에 대해서 리마인드가 되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얘기하니까 오래 기억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트너들과 사업을 할 때 파트너들 꼭 본인의 간절함, 확신을 본인의 입에서 얘기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꼭 안내해 주시고요. 자, 셀프 리더가 되지 않으려고 한다. 정말 출근 시간에 출근하려고 하지 않고요. 이 미팅 자리에 잘 오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세미나도 내가 잘 참석하지 않아요. 자, 제가 이 셀프 리더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이해해드리면, 자, 스폰서가 나한테 전화 와서 미팅과 세미나와 라고 전화가 오는 거는요, 내가 아직 셀프 리더가 안 됐다는 거예요. 전화 왔어요? 안 왔어요, 사장님? 스폰서한테 안 왔어요? 셀프 리더 맞으시네요. 어쩐지 앞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내가 전화가 아직까지 온다. 저럼 누가 온지 몰라요. 저는 이 센터가 처음이니까. 근데 아직까지 누군가는 내가 스폰서한테 전화 받고 있다. 그러면 본인이 각성하셔야 돼요. 나는 아직 리더가 아니구나. 셀프 리더가. 나는 스폰서한테 든든한 파트너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요. 자, 10번째, 남에게 나의 인생, 나의 꿈을 도둑맞는다. 그건 무슨 말이냐?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이 꼭 힘들면은요,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보는데 누구한테 가서 물어보냐면 실패한 사람들한테 가서 성공하는 이유를 물어봐요. 성공할 수 있는지 조건을 물어봐요. 자, 실패한 사람들에게 성공의 답을 찾는 것은 가장 멍청한 짓이에요. 자, 쉽게 얘기해서 사법고시가 있습니다. 10명은 다 붙었고요. 10명은 다 떨어져 봤어. 자, 내가 사법고시를 볼 건데 떨어진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면 뭐라고 해요? 당연히 또 이거는 절대 사법고시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요. 붙은 10명한테 가서 보면 뭐라고 해요? 어렵습니다.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우리 애터미 사업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성공한 사람들, 성공한 스폰서, 여기 팀장님이라든지 본부장님한테 가서 물어보시는 거야. 어떻게 하면 성공합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누구한테 물어보냐면 주위에 편한 세탁소 아저씨, 그리고 애터미 하다 그만둔 이무기들한테 가서 물어봐요. 제일 위험하신 분들이에요. 자, 우리 애터미 사업을 하려면 3가지 핵심 역량을 키우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교육을 통해서 내가 변화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제품 전달과 그리고 이 애터미에 대한 가치 비전을 전달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후원을 통해서 조직을 양성하는 일을 해 나가셔야 된다는 거. 자, 교육에 대해서는요, 세미나장에 앉아 있는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 세미나장에서 공부하고 성장한 사람만이 성공한다. 여러분들이 세미나장에 가서 백날 첫날을 앉아있다 한들 내가 거기를 통해서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 내가 성장해야 되겠다 라는 사람만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보려고 하는 사람만 보일 거고요, 들으려고 하는 사람만 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마인드를 항상 이 생각을 갖고 세미나장에 가세요. 난 세미나를 통해 성장하겠다. 그럼 여러분들이 변합니다.
자, 그래서 애텀의 정확한 가치와 비전을 이해하자. 내가 이 애텀에 대한 어떠한 가치가 있고 앞으로 미래적으로 어떠한 비전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지만 여러분들의 소비자, 여러분들의 부업자, 여러분들의 사업자들을 여러분들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 근데 나조차도 가치나 비전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거를 누군가한테 설명한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일이라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따 제가 사업 설명하는 방법도 알려드릴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 사업 설명 못한다고 하지 마세요. 하기 싫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사업가입니다. 사업가면 반드시 여러분들 프레젠테이션을 하실 줄 아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사장님도 하셔야 돼요. 지금 딱 손바닥을 내밀면서 큰일 났네 라고 하시는데요. 거기 난이도에 맞춰서 해드립니다. 우리가 하는 사업 설명은요, 정말 뛰어나거나 우수한 리더들이 하는 그런 사업 설명이 아니라 진정한 사업 설명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이해하는 사업 설명이 진정한 사업 설명입니다. 그걸 알려드릴 거고요. 자, 초보 사업자들에게는요, 성공의 8단계 방어 교육이라는 걸 알려주셔야 됩니다. 이 성공의 8단계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파트너가 이 사업을 나왔을 때 방향을 잘 못 잡는다거나 일에 대해서 잘 모르실 때 여러분들이 그거를 보다 효율적으로 그리고 좀 보다 체계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거고요. 자, 기존 사업자들에게는 이 개보도의 중요성, 라인 설정, 그리고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야기하셔야 된다는 거. 여러분, 애터미 사업에서요, 개보도 설정이 몇 프로 정도를 차지하는 것 같나요? 90%. 자, 어떤 사업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개보도가 100%일 수도 있다. 개보도가 99%일 수도 있다. 그만큼 개보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보도의 개념을 제가 몇 가지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정리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일단 개보도를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이 개보도라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항상 나를 기준으로 좌측 레그와 우측 레그를 둘 다 관리를 하셔서 내려가셔야 된다는 거. 둘 다 내 인맥이 있으면 최고 좋습니다. 하지만 내 인맥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들 관리를 하셔야 돼요. 지금 광주 같은 경우에 제 직접적인 인맥은 한두 명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기를 광주를 한 달이면 저 파트너한테 좀 적게 온다고 맨날 야단맞긴 하는데, 그래서 4일에서 5일을 꾸준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자, 1번 나를 기준으로 좌측과 우측을 모두 관리한다. 왜냐면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좌측과 우측은 수시 숫대로 바뀌어요. 그런데 내가 이쪽이 쭉 커진 것 같다고 이쪽을 놓는 순간에 이쪽이 커지면 다시 작은 쪽을 못 키워. 왜냐면 뭐라는지 아세요? 너 대실적 됐을 때 여기 쳐다보지도 않았잖아. 가버려. 그래서 발목을 잡혀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도 있어요. 여기 대실적을 안 돌보고 소실적만 하다 보니까 이 대실적을 아예 소통이 안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포인트는 많이 떠. 그래갖고 직급 가는 줄 알고 여기서 두 명을 만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쪽에서 직급을 가는 게 아니었어. 그리고 심지어 나쁜 사람은 매출을 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좌우를 다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좋은 센터, 착한 센터에서 일하셔서 그래요. 진짜 나쁜 데는요, 우리가 3개월 안에는요 반품이 돼요. 아시죠? 네. 3개월 안에 반품이 되는데, 예를 들어 이 사람 직급 맞췄다는 걸 들어. 이 사람 나를 후원을 안 해준 너 국장이야. 근데 내가 여기 판매사를 갖고 이 사람 국장 된 걸 알아. 근데 이 사람한테 앙금이 있어. 딱 반품을 때려버려. 반품을 때리면 그 위에 팀장 취소, 그 위에 국장 취소, 직급수당 다 회사로 본사로 입금해야 돼요. 와우.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관계를 잘 하셔야 돼요. 파트너한테. 이거 제 파트너도 듣는데 저 잘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요 그룹을 나누셔야 돼요. 자, 그룹을 나눌 때는 뭐냐? 나를 기준으로 좌측과 우측에 그룹을 나누셔야 되는데요. 그거는 본인이 가장 잘하세요. 본인. 이거를 스폰서와 상담을 통해서 스폰서와 상담을 통해서 개보도를 설정하시고요. 자, 세 번째, 이제 등록을 할 거 아니에요. 등록을 하게 되면은 등록되는 사람에게 유리한 곳. 등록되는 사람에게 유리한 곳에다 등록해 주는 거예요. 내 이익을 위해서 등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이쪽은 대실적이야, 이쪽은 소실적이야. 여기 이 사람들하고 더 어울리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내 소실적 쪽으로 등록시켜버려.
그러면 나한테는 유리할지 모르지만 이 등록된 사람에게는 불리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등록할 때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등록되는 사람에게 집중해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 생장점을 활성화시켜라. 자, 우리가 일을 할 때 밑에 하부라인이 무너지면 조직은 전체가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 생장점을 어딘지 보고서 일해야 돼요. 생장점이란 건 활성하게 매출과 그리고 활성한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조직을 보실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일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자꾸만 위에 사람들만 일하려고 해. 왠지 아세요? 위에가 편해. 밑으로 가면은 세미나도 안내해 줘야 돼, 제품에 대해서도 얘기해야 돼, 뭐 보너스 다이 매치 뭐 이런 귀찮은 것도 정말 많이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위에 사람들만 붙잡고 일하려고 해.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냐면 이렇게 돼버려요. 이게 칼입니다. 칼이에요, 칼. 여긴 칼 자루고요, 여기 칼 날이야. 위에만 잡고 일하면 칼 날만 잡고 일하는 거야. 칼 날을 잡으면 어떻게 되죠? 피가 나요. 다치죠. 그러면 칼자루를 잡으면 조직이 안정화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장점을 활성해야 된다. 자, 다섯 번째, PV는 이동이 가능하다. 하지만 사람은 결코 이동하지 말아라. 자, 뭐냐면 나를 기준으로 좌측과 우측을 등록하다 보면은 여기 좀 잘하는 사람이 있어. 좀 이 사람이 이쁜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사람 소실적에도 좀 달아주고 싶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 제가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실수를 범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계보도만큼 제가 더 디테일한 거는 나중에 시간 관계상 설명해드리기 어렵고요. 이거 핵심적인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나를 기준으로 좌측 우측 모두 원한다. 그리고 그룹을 나눈다. 등록시키는 사람에게 유리하게 한다. 생산점을 활성화시킨다. 그리고 사람은 결코 이동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요 시각화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얼마만큼의 매출들이 뜨고 있고, 내가 전반기 포인트, 후반기 포인트, 전반기 합산, 그리고 내가 몇 번 매칭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세미나 참석하는 거를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만들어 놓으시면 좋다라는 거. 그러면 이 노트에다 저는 다 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기 맨 뒷장에 저는 이렇게 매출 내역을 적으면서 제가 시각화를 만들어 놨어요. 사진 안 찍으셔도 돼요. PPT 다 옮겨놨어요. 저 착한 사람이라니까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시각화를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데 있어서 이 연습장 한 권으로 여러분들이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우리 회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일은 없애는 게 제일 잘하는 겁니다. 전 다이어리 안 들고 다닙니다. 이 연습장으로 그림도 그리고요, 강의도 필기하고 이걸로 그냥 다 해요. 그래서 이따가도 보여드리겠지만 여기 앞에서부터는요 강의를 필기하고요, 뒤에서부터는 업무적인 일을 해요. 여기 보면 이제 계보도를 그리고요, 이렇게 제가 계보도를 그려나간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의 소비자 계보가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의 조직을 키울 수 있다는 거. 제가 작년 1월달에 그린 계보도입니다. 작년 1월달에 팀장이었고요. 여기 이제 이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글씨를 못 써도 이해해 주세요. 원래 뚱뚱한 사람이 글씨를 잘 못 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많은 사업자들로 해서 이렇게 조직들을 만들어 간다는 거. 이 당시만 해도 스크린이 아니니까 직접 와서 얘기해 드릴게요. 자, 이런 사람들은 그냥 다 소비자예요. 제품을 쓰고 그냥 뭐 이렇게 소비자들 있겠죠? 소비자들.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사업자 위주로만 짜나간다는 거. 최소한 이제 제품을 전달한다거나 세미나를 왔던 사람들 혹은 직급을 간 사람들 이렇게 위주로 짜내려간다는 거. 자,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건 바로 전달입니다. 전달은요, 소비자에게는 제품을 전달하면 만족도를 높이고, 사업자에게는 세미나 정보를 전달하면 비전과 열정을 주어라.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뭐냐?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은 반드시 사업 설명을 해줘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제품을 쓰게 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가끔 혼돈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사업을 할 사람에게는 자꾸만 제품을 줘서 그냥 소비자로 전락하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소비만 할 사람들에게는 사업을 자꾸만 권유를 해서 물건도 안 쓰게 하고 도망가 버리게 만든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를 좀 빨리 파악해서 그거에 맞게 행동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가장 큰 열쇠는 뭐냐면 제품과 회사에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나를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사업하는 데 있어서 나 믿고 애터미 하자, 나 믿잖아, 이 말이 제일 바보 같은 말이에요.
야, 회사가 이렇게 공신력이 있어. 이 제품 네가 써보면 알잖아. 이 회사 제품을 자랑해야지. 여러분들은 성공자가 아직 아니시기 때문에 저도 어디 가서 제 자랑 안 합니다. 회사 자랑합니다. 제품 자랑합니다. 여러분들은 회사와 제품을 적극적으로 자랑하셔야 된다는 거. 자, 자신감과 신뢰를 주는 자세를 만들어라. 자, 여러분들이요, 이거를 사업이라고 생각하셔서 시작을 하셨어요. 자,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시작했으면 여러분들 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변화를 두셔야 돼요. 자, 환경이 바뀌어도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내가 어떠한 신뢰주는 자세라든지 그런 태도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냥 말만 하는 거야. 여러분들은요, 반드시 두 가지가 바뀌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외적 변화가 반드시 오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내적 변화가 있으셔야 됩니다. 자, 외적 변화라는 건 뭐냐면 외모, 복장입니다. 여러분들은 사업가입니다. 사업가면은요, 사업가다운 복장을 하고 다니셔야 돼요. 제가 예를 들어 여기 오늘 강의를 하는데 트레이닝을 입고 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있어요? 아이고 저게 꼬락서리나 사업한다고 저제 욕은 안 하시겠지만 이렇게 표정이 나오겠죠? 근데 지금 여기에도 보면요, 복장들이요, 아직도 여기에 산보를 오신 분들이 많아. 산보 내지는 그냥 마실라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사장님 복장 좋으십니다. 네. 자, 그랬더니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러면 도대체 외적으로 외적 변화된 복장이 어떤 복장인데 저한테 물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얘기하십니다. 뭐냐면 외적 변화는, 자, 바람난 부인 남편이 되면은, 진짜 바람나시면 안 되고요. 진짜 바람나면 제가 바람나라고 했다 강의했다고 혼날 거 아니에요? 그런 복장이 되셔야 됩니다. 누구한테 잘 보여주고 싶잖아요. 그 복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소비자한테 잘 보여주고 싶고요. 내 파트너한테 잘 보여주고 싶고요. 제 파트너들이 항상 농담 삼아 이런 얘기를 해요. 아유, 강전원 그 스폰서 저기 후드티나 입고 다니고 물 떠다 준 게 엊그제 같은데 아유 많이 컸어, 이렇게 하는 파트너들도 있어. 그거는 뭐냐? 외적 변화를 해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변화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제 강의를 듣고 나서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싶겠다는 생각이 들면 여러분들의 복장부터 바뀌셔야 돼요. 여기는 여러분들의 전쟁터예요. 전쟁터에 전쟁복을 입고 출근하지 않는 거는요,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마인드가 안 되는 거예요. 출근은 당연한 거예요. 그 출근에 당연한 거에 더 추가로 하면 사실 복장 좋으십니다. 깔끔하시고 그런 복장들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진정한 사업가라는 거. 내가 편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편하면 남이 불편합니다. 그러면 내가 불편하면 남이 편해요. 여러분들이 좀 불편해지세요. 그럼 남이 편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내적 변화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일을 함에 있어서 이거를 하는 거예요. 나와 다름을 인정한 뒤 참고 품고 기다린 뒤 함께한다. 자, 사업을 하다 보면은 정말 내 속을 긁는 사람이 한둘이 아닐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요, 막 내 마음에서 막 그 피고름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는 긍정적으로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 피가 흐르고 흘러 그게 보혈이 돼서 그 사람이 성장할 수만 있다면 기꺼이 흘려드리겠나이다 라는 마인드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할 때 나와 다른 사람들이에요. 나와 다른 직장, 나랑 다른 환경, 나와 다른 가정에서 지낸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을 나한테 맞추려고 하면은 너무 힘들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다른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는 거예요. 아, 그래, 아직은 모르는 거야. 그걸 품어주는 거예요. 그래, 언젠가 변하겠지. 너가 변할 때까지 내가 기다릴게. 우리 기다리는데 함께 성공하자. 버리면 안 돼요. 여기서 참고 품고 버린 다음에 함께 한다, 이게 아니잖아요.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반드시 변해서 옵니다. 그런 거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자신감 주는, 신뢰 주는 자세, 나의 변화를 두셔야 되고요. 자, 사업 설명은요, 상대방의 기준에 맞춰서 설명한다. 내 기준에 맞추면은요, 그 사람이 못 알아들어요.
왜냐면 나보다 D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보다 수준이 높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은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그 사람에 맞춰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젊은 친구한테 얘기할 때는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해서 얘기해요. 애플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지금 우버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그런 게 SNS가 우리가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해갖고 생산자와 소비자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 중에 중간에 있는 공유를 해주는 게 바로 우리 플랫폼 비즈니스 핵심이다. 이렇게 젊은 친구한테 얘기하겠죠. 나이 드신 분들한테 어떻게 얘기하냐면 인터넷 마트예요. 어차피 쓸 생필품인데 슈퍼 가지 말고 인터넷에서 사면 싸요. 그게 사업 설명하는 거예요. 자, 젊은 친구들한테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너에게 새로운 온라인 쇼핑몰이 생기는 거고 그걸로 인해서 너는 무점포 무자본으로 할 수 있는 얘기다. 어른들한테는 돈 들어가는 거 없어요. 공짜로 가게 생기시는 거예요. 그렇게 좀 쉽게 이해해 주시면 좋고요. 자, 전화 통화는 피하고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많은 분들이 사업을 하시다 보면은 내가 만나는 게 귀찮고 또 가면 거절당할 게 뻔하고 하니까 전화로만 다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은요, 만나서 거절받으러 가는 사업이에요. 우리 오승현 총장님이 이 얘기 많이 하시죠? 가만히 사업이라고. 가만히 사업.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보셨어요, 사장님? 네. 들어보셨죠? 네. 들어보셨나요? 네. 아니, 세미나 좀 들어가시면 모르시죠?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가서 만나서 이야기하는 사업이에요. 알겠죠? 가만히 있으라고 갖고 이 센터에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라 가서 만나서 이야기하는 사업이라는 거. 자, 그래서 후원을 하실 때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두 2주를 후원하는 걸 목표로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복제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한 주를 하게 되면 내 파트너들도 한 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의 조직이요, 금방 무너져요. 왜냐? 2주를 하는 사람이 억울해서 안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2주를 하게 만들면 누구나 2주를 하기 때문에 억울해할 사람들이 적다라는 거. 자, 생명줄을 재심합력하여 후원한다. 자, 이걸 여러분들 스폰서하고 소통해서 거기를 같이 지원을 하셔야 돼요. 내가 관리를 하고 있대, 내가 시간이 안 되고 여력이 안 될 때는 스폰서의 도움도 요청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의 진정한 용기입니다. 가끔가다 이런 분들이 있어. 아우, 내가 알아서 할까, 스폰서한테 요청하면 왠지 창피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스폰서는요, 여러분들의 도움에 대한 요청이 왔을 때 그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사업을 할 때는요, 전업자 우선으로 후원한다.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요, 친한 사람, 편한 사람,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관계로 자꾸만 그런 사람들 위주로 뭉쳐다녀요. 아닙니다. 우리 사업은 무조건 전업자가 1번입니다. 전업자 우선순위로 후원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 전업자는 이걸 통해서 지금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몰빵해서 후원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의 사업의 핵심이라는 거. 자, 모든 결정은 모두에게 윈윈이 돼야 된다. 내가 이익이 되거나 그 사람만 이익이 되면은 나중에 관계가 나빠질 수도 있다. 서로 윈윈이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얘기할 때 바람 불 때 연날려라. 그 얘기 많이 듣죠? 네. 바람 불 때 연날려라.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한테 잠깐 얘기해 드리고 갈게요.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아셔야 될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기 아까 유수용 팀장님이랑 얘기했는데 1시간 반 정도가 여기 리미트라고 하더라고요. 강의 시간이. 그래서 제가 2시간 한다고 했어요. 2시간 되면 1분도 안 하고 딱 그 자리에서 멈추고 강의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끝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사업을 할 때 보면은 이 사업을 이제 우리가 알아가셔야 되는데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후원 수당이랑요, 직급 수당이라고 크게 2개가 있어요. 그렇죠? 자, 후원 수당이랑 직급 수당이랑 둘 중에 어떤 게 더 높을까요? 직급 수당. 또 후원 수당. 직급 수당 높으시다는 분은 왜 직급 수당이 높아요? 아, 틀렸습니다. 자, 제가 그래서 꼭 물어봅니다, 이 뒤에. 자, 직급 수당이 높으시다는 분 또 누구? 갑자기 직급 수당이 높다는 분들이 다 없어졌네요. 이유를 얘기하라니까. 자, 박 팀장님, 직급 수당이 왜 높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자, 센터장님, 직급 수당이 왜 높이죠? 파트너를 성공시켰기 때문에. 직급 수당이 높은 이유? 자, 주차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구간이라고. 그건 아니에요. 주차 위반 단속 구간은 아니고, 자, 여러분들이요, 이제 회원 수첩을 꼭 읽어보시면 알게 되는데요.
우리의 마케팅은요 공유 마케팅이에요. 자, 즉 그 공유라는 건 뭐냐면 이 후원수당은요 여러분들이 저하고 지금 공유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애터미의 전체 매출을요 그 점수대로 n분의 1을 해서요 그 n분의 1한 1점당에 얼마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으로 우리가 점수를 받는 거예요. 자, 직급수당 또한도 공유가 되는 거예요. 자, 후원수당은 맥시멈이 대충 3,600 정도 됩니다. 3,600. 한 달이에요, 한 달. 맥스. 이거보다 많지 않아요. 자, 직급수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세일즈 마스터, 다이아몬드 마스터, 샤론 로즈 마스터, 스타 마스터, 로얄 마스터, 크라운 마스터, 임페리얼 마스터. 이렇게 7개의 직급이 있습니다. 자, 7개의 직급이 있는데요. 직급수당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세일즈 마스터 얼마죠? 20. 금액이요? 금액, 세일즈 마스터 한 번 유지했을 때 얼마죠? 50만 원. 자, 계산하기 쉽게. 자, 팀장은요? 팀장 얼마라고요? 주식. 자, 샤론 로즈는요? 200. 200. 자, 본부장은요? 500. 500. 자, 총장은요? 몰라요. 단장은요? 총단장은요? 1억 5천. 우와. 자, 여러분들이 이 금액에 대해서 왜 이렇게 빵빵 뛸까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금액은요 제가 임의대로 만든 게 아니라 여러분들 본사에 문의를 하시면 직급수당 지난달에 얼마 받았어요 하면은 다 알려줘요. 자, 그러면 왜 갑자기 50만에서 70만이 되고 70만에서 빵빵빵 뛰냐는 거예요. 자, 바로 여러분들이 세미나에 가면 이런 그림을 보실 거예요. 이렇게 있는 그림을 기억나시나요 이제? 네. 이런 그림이 있는데요. 자, 세일즈 마스터는 세일즈 마스터끼리만, 그리고 다이아몬드 마스터는 다이아몬드 마스터끼리만, 자, 샤론 로즈 마스터는 샤론 로즈 마스터끼리만, 그리고 다이아몬드 마스터 거를 같이 공유해요. 자기들끼리 거 받고 다이아몬드 것도 가져가는 거야. 자, 스타 마스터는 스타 마스터끼리만, 그 다음에 샤론 로즈 팀장 거를 다 같이 가져가는 거예요. 또 그리고 로얄 마스터는 로얄 마스터끼리만, 그 다음에 본부장, 국장, 팀장 걸 다 같이 공유해요. 자, 그리고 단장은요 요 밑에 걸 또 다 공유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사업을 할 때 있어서 왜 우리 스폰서랑 같이 직급을 맞춰서 해야 되는 경우가 뭐냐면, 예를 들어 나는 세일즈마스터 이번에 갔는데 스폰서님은 다다음 달에 뭐 이렇게 계획이 있대. 그러니까 스폰서님 알아서 하세요.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이거는 하수라는 거예요. 스폰서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랑 함께 하시죠. 그래갖고 내가 나로부터 계보도를 짜서 조직을 만들어서 스폰서 갈 때 같이 가면 스폰서가 이때는 도와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도와준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말해서 도와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아무 때나 도와달라고 하면, 예를 들어 이거예요. 사장님이 본인이 예를 들어 요거야. 본인이 샤론밖에 안 돼. 200만 원밖에 못 벌어. 그러면 도와줄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근데 갑자기 2천을 벌게 됐어. 그럼 도와줄래 안 도와줄래? 손이 쫙 걸려지네? 자, 근데요 총장이 되면 프로모션까지 받아요. 얼마? 5천만 원.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이제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할 때 팀워크 사업이라고 하는 게 이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할 때도 스폰서가 항상 도와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스폰서도 각자의 상황이 있고요.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을 맞추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해 들어갈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직급을 계획하고 직급을 일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아까 제가 얘기해 드렸죠. 저도 많은 스폰서들한테 이제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됐는데, 여러분들 반드시 직급을 갈 때는요 여러분들의 국장 계보도를 그리면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자,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딱 각각지게 지금 잘 그리냐고. 매일 그리시면 잘 그리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국장 계보가 내 머릿속에 있으시면서 판매사를 준비하셔야 돼요. 자, 판매사도요 마찬가지로 내가 판매사를, 이거는 국장 계보입니다. 국장 계보고요. 자, 이 안에 네모칸은요 꼭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방법도 있다. 그래서 응용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해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서 공유하는 겁니다. 자, 네모칸은 여기가 팀장이라고 하시면 돼요. 팀장 위 직급자들. 그리고 동그라미는 판매사들. 이런 위주로 되어 있다는 거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나는 직급을 갈 때 어떻게 하면 좋냐?
바로 이렇게 계보도를 짜면서 내려가시면 좋다는 거. 그래서 요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책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이러니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뭐냐면 3, 7, 15 다이아몬드를 만들어라. 아니 트라이앵글을 만들어라. 3, 7, 15를 얼마만큼 안정적인 트라이앵글을 만드냐가 사업의 성과를 그 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 자 이렇게 하면 삼각형 맞나요? 네. 자 요렇게 해서 삼각형이죠. 네. 요렇게 해서 삼각형이죠. 네. 요렇게 해서 삼각형이고요. 네. 요렇게 해서 삼각형이고요. 자 요렇게 해서 삼각형이고요. 그쵸? 네. 그래서 삼각형을 만드는 게임이에요. 자 나를 기준으로 좌측과 우측 요 사람이 몇 명이죠? 3명. 그래서 3명. 그 다음 나를 기준으로 이렇게 만들면 몇 명이죠? 7명. 7명. 나를 기준으로 이렇게 만들면 15명.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계보를 짜내려가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판매사라든지 내가 직급을 갈 때도 내가 내 밑에 계보를 짜면서 함께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우리 한때 유행이던 내가 한 줄 250만 해줄게 네가 한 줄 250만 해 이거는요 사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를 들어 사장님 파트너가 좌측에 한 명 우측에 한 명 판매사 간다고 250 잡아달래. 그럼 사장님 500 잡아야 돼. 해야 못해요. 절대 못해. 안 하면 안 되지. 상황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으니까. 우리말에는요 안 한다는 거 없어요. 상황에 따라서. 자 근데요 자 나로부터 이렇게 계보도를 짜서 내려가는 거야. 협업 업고 가면 안 되지. 사오지도 않았는데 업고 가면 안 되겠죠? 자 뭐냐면 예를 들어 내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계보도를 짜가고 내려가는데 내 파트너와 함께 판매사를 가는 거야. 판매사는요 여러분들이 나와 내 파트너 내 소비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꾸만 스폰서랑 내 판매사를 맞추려고 하니까 내가 판매사의 기준을 잘 못하는 거야. 그 판매사 도전의 기회를 못 잡는 거야. 근데 내 파트너와 내 소비자와 만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판매사만큼은 내가 밑으로 짜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사업하시죠 얼마 되시죠? 본격적으로는 아 1년 딱 좋아요. 자 한번 여쭤볼게요. 사장님이 매출을 30만 포인트를 올렸어요. 그럼 수당을 몇 번 받아요? 30만 포인트 올렸어. 못 봤어. 7만원? 자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게 30만 포인트면 한 번, 60만 포인트는 두 번, 90만 포인트는 세 번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 패러다임을 잊으셔야 돼요. 사업자는 어떻게 기억하셔야 되냐? 90만이 한 번이다. 내가 30만이 돼야 되고 좌측과 우측이 30만이 돼야 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90만이 한 번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패러다임을 알고 최소한 내가 한 번을 수당 받으려면 60은 돼야 된다. 내 좌측과 우측에 30만 30만. 자 그러면 이거를 내 함께하는 파트너한테 이해를 시켜주는 거예요. 자 너가 이번에 내가 판매사랑 직급을 같이 하는데 힘을 보태줬으면 좋겠어. 네가 원래 60만을 하면 한 번만 수당 들어가는 거야. 근데 내가 같이 힘을 합쳐주면 계보도상의 힘으로 4번을 들어갈 수 있게 도와줄게 라고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제심합력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쪽도 60만 PB라고 하고 자 여기 두 번째 있는 계보도를 또 짠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한테 또 얘기하는 겁니다. 자 원래는 40만 PB를 하면 한 번밖에 수당을 못 받아요. 그렇죠? 40만. 자 네가 40만 PB를 도와주면 두 번 받을 수 있게 내가 힘써줄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죠? 할 수 있겠죠? 자 예를 들어 이제 맨 밑에 있는 사람들은 원래 30만 포인트 해야지 20만 포인트 하면 수당을 한 번도 못 받아요. 20만 포인트 수당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근데 20만 포인트만 하면 한 번씩 수당 받게 해준다고 계보도에다 이해를 해준 거예요. 애터미 비전에 대해서. 자 그럼 한번 볼게요. 20만 이렇게 하면 얼마죠? 140, 160, 180 그렇죠? 네. 그다음 200 240, 220. 자 220 이쪽도 220이야. 자 그럼 220이면 여기에 오토피가 들어가진 않았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이거는 내가 나의 소비자 집단을 사업자로 같이 계보도를 짜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계보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계보도만 잘 짜지면 판매사가 쉬워요. 그래서 이 계보도 채워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사람들을 만들어가면서 같이 물건 쓸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을 단축해가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220대 220이면 내가 해야 될 건 한 60만 포인트 정도 돼요.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혼자 했으면 내 스폰서가 너 혼자 잘했다 라고 할까요? 조금 도와줄까요? 도와줘요. 조금 도와주시겠죠.
그러면 스폰서도 부담 없고 내가 나중에 내 파트너가 이렇게 할 때 내가 그 파트너 도와주는 것도 부담이 없어요. 그게 바로 서로 윈윈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스폰서한테 한 주 250 받았어. 내 파트너 판매사 간다고 하면 그때부터 내가 두려워져.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폰서한테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내 파트너한테 많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윈윈이 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각자가 알아서 그림을 짜갈 수 있게끔 하셔야 된다는 거. 시간이 좀 많이 갔네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또 그런 거 할 수 있으면 또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자, 빠르게 하겠습니다. 자, 후원은요 10인 10색에 맞춰서 설명한다. 자, 우리가 이제 누군가를 후원하고 누군가의 미팅을 갔을 때 내 생각은 버리세요. 내 방식은 잊으세요. 그 사람이 원하는 거 해주세요. 어떻게 해드릴까요? 요게 답입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이 미디어를 좋아해. 미디어를 응용하고요. 제품을 해달래. 제품을 해주고요. 비전을 해달래. 그 사람이 원하는 걸 해주세요. 후원을 갔을 때. 그래서 항상 후원을 딱 도착하면 그 사람에게 얘기하세요. 제가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게 가장 간단한 겁니다.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면 그 알아서 해주는 것도 그 사람한테 맞춘 거야. 아셨죠? 자, 그리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이 될 때까지 돕는다. 내가 조금 크는 것 같으니까 여기 버리고 여기로 쏙 가는 그런 행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 처음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바로 합니다. 파트너들. 오, 이것 봐라. 이거 대실적 되니까 지 소실적 매칭하려고 쪼르륵 가버리네. 그런 순간 조직이 깨져버려. 꾸준히 하시는 거야. 꾸준히. 하던 대로 계속 꾸준히. 자, 파트너와 사업 활동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제공한다. 아까 저기 나오다 보니까 소리 지르지 말라고 저기 써져 있더라고요. 사무실에. 역시 우리 본부장이 존경을 썼습니다. 우리 사업은요 분위기 사업입니다.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 분위기 해하는 행동을 하세요. 우리 사업이 갈등이 없을 수는 없어요. 내 스폰서가 됐다 내 파트너가 됐다 반드시 갈등이 생겨. 갈등이 안 생기는 이유는 딱 한 가지야.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거야. 일을 하면 무조건 갈등이 생겨요. 그럴 때 그 갈등이 생기면 여기 센터에서 싸우지 마세요. 둘이 나가서 치고받고 하든지 놀이터에 가서 싸우든지 여자들끼리라도 잘 싸우던데요. 딱 싸우세요. 왜냐하면 그 두 명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의 꿈이 도둑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문제가 나면 여러분들이 나서서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사인 두 분 있으세요? 두 분만 나가서 얘기 좀 해주세요. 두 분 싸우시면 서로가 좀 조심해야 돼요. 이 센터는 자기의 권력, 자기의 권위, 자기의 가치를 자랑하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함께 성공하기 위해 정보를 공유하는 거고요. 함께 성공하기 위해 서로 에너지를 돋궈주면 돼요. 여기에서 자기 카드빚 얘기, 무슨 얘기, 힘들다는 얘기 할 것 같으면 집에 가세요. 왜 다른 사람의 꿈까지 또 내 도둑질을 해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나보다 힘든 사람은 없다고. 언어가 안 되는 사람보다 힘든 사람이 있어요? 여기 제가 다 보시니까 말 불편하신 분들 아무도 안 보이시는데 근데 그분은 걷는 것도 불편하세요. 근데 여러분들 그 좋은 환경에서 사시는데 불평불만 하시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각 줄에 2명의 국장이 나올 때까지 꼭 후원한다. 그리고 매출을 올리려 하지 말고 사람을 성장시켜라. 여러분들 매출은요 월급이에요. 사람의 성장은요 연금성 소득이에요. 자, 그래서 그거를 머릿속에 딱 기억하고 일을 하세요. 이 사람이 성장하면 이 사람이 시스템이 돼서 내 연금성이 되는 거고 매출을 올리라고 보내면 그냥 매출만 일시적으로 오내고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 자, 시스템 사업이다. 시스템을 안내하라. 자, 아까 얘기 드렸죠. 시스템은 우리 스폰서 파트너가 있다는 거. 자, 그럼 파트너의 말을 항상 귀 기울여라. 일을 하다 보면은 저도 초반에 그랬어요. 제가 다 맞는 줄 알고 파트너가 다 틀린 줄 알았어.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제가 맞는 것도 아니고 파트너가 틀린 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냐? 서로가 각자의 의견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파트너의 얘기를 저쪽으로 공감해 주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거. 자, 함께 동원 후원을 통해 리더를 만들어봐. 여러분들이 이제 파트너를 리더로 만드셔야 되는데요. 그 파트너들이 혼자서 나가서 필드에서도 일을 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성장을 시켜줘야 되는데요. 자,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건 뭐냐? 내가 일을 마스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이 무슨 일인지 어떠한 일인지 동행후원을 가기 전에 정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함께 가서 보여준다. 자, 내가 일을 할 때 이런 일이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 이런 회사, 이런 제품, 이런 수익 구조 막 이렇게 쭉쭉 얘기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그걸 하겠죠. 근데 이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꼭 얘기해야 되는 거. 다음에 사장님이 하나 정도 하셔야 돼요. 이걸 얘기하셔야 돼요. 왜 얘기하셔야 되냐면 이 얘기를 안 하면 넋 놓고 들어. 근데 다음에 하나 얘기하라고 하면 본인이 집중해서 들어. 어떻게 얘기할까? 어떤 타임에 어떤 얘기를 할까? 이런 얘기를 그래서 사장님 지금 제가 같이 나와서 해드리는데 다음에는 사장님이 이 중에 하나는 하셔야 돼요 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 함께 가서 지켜본다. 이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해요. 파트너 절대 야단치면 안 돼요.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파트너가 틀리면 그걸 틀리면 어떡하냐고. 그 중요한 미팅인데 그 중요한 미팅보다 더 중요한 게 제 파트너예요. 그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파트너가 예를 들어 해모임에 천국, 도라지, 더덕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야 도라지, 더덕이 들어가면 얼마나 맛있을까요? 야 우리 해모임에도 그런 게 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고 하면은 내가 야단을 안 쳐도 야단 쳐주는 데가 있어. 어디가 야단 치냐면 본인이 본인을 야단 쳐. 세미나에 가면 본인이 본인을 야단쳐. 여러분들이 구태여 뭐라고 하지 않아도 아이고 그때 더덕이라고 도라지라고 얘기했는데 아이고 우리 스폰서님 알면서도 모른 척 해줬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태여 얘기하지 말고 네 번째 혼자 가게 하시는 거.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반드시 혼자 가게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보다 더 좋은 명확한 답은 뭐냐면 함께 다닐 사람이 있을 때 혼자 보내는 거예요. 자, 파트너가 함께 다닐 사람도 없어. 혼자 나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요즘에 사업하는 한 가지 또 터득한 겁니다. 이 파트너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이 파트너가 파트너를 데리고 다닐 때 혼자 가게 하는 거야. 이해되셨죠? 외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혼자 가게라는 의미가 이 친구는 혼자 가는 게 혼자 가게라는데 그 뒤로 또 일이 안 되더라고. 왜냐면 가다 도중에 무너져. 그래서 이 사람을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게 뭐냐면 혼자 가게 하라고 할 때 이 사람은 혼자가 아니에요. 그럼 누가 있냐? 여기 파트너가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혼자 가게라보다는 파트너와 함께 가게 하라. 그게 맞는 답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내가 갖고 있으려 하지 말고 나누어줘라. 저 같은 경우는 파트너들한테 제품을 많이 나눠줍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30만이 맞는데요. 그러다 가끔가다 이제 안 맞거나 그럼 이틀에 한 번씩 맞출 때 한 몇만 포인트 부족해요. 1, 2만이. 그럼 이제 그 1, 2만을 저는 웬만하면 칫솔을 삽니다. 그 칫솔을 산 다음에 파트너 그냥 줘. 근데 이 칫솔이요 마법을 부려. 칫솔이 사람들한테 가면은 그게 앱솔루트로도 변해서도 오고요 해모임으로도 변해서 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 거야 안 줘, 감출 거야 안 줘, 그러시는 분들 되게 바보 같은 거예요. 고가네요. 보물이 쌓이면 그 탭이 받게 되지 않습니다. 고가는 열어두셔야 돼요. 저 파트너한테 맨날 고가를 열어줘요. 그랬더니 천안에 있는 파트너들은요 제 고가를 자꾸만 잠궈버려요. 제가 어느 날을 갔는데 제일 아까 비밀번호가 잠겨있는 거야. 저는 비밀번호를 이렇게 오픈해놨거든요.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저는 파트너하고 갈등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갈등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일 때문에도 있지만 제품 때문에도 갈등이 많아요. 빌려줬니 받았니 빌려줬니 받았니 그것 때문에 많이 갈등이 있어요. 제 파트너 중에 한 분이 그런 분이 있어요. 자기 파트너가 직급 간다고 하면 10만 원씩 줘. 근데 그 다음에 칫솔 안 갚은 거 같다가는 죽자 사자 싸우시는 분이 있어. 그러니까 제가 그 파트너 불러놓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어머니네가 아니라 파트너예요. 파트너님 10만 원을 차라리 주지 마세요. 칫솔을 받지 말고. 그랬더니 아니래요.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아야 돼. 그게 일이래요. 근데 우리 일은요 줄 거는 주고 받을 건 안 받는 게 일이야. 절대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 특히 제품 갖다 싸우면요 그 제품보다 더 귀중한 사람을 잃어요. 제가 한 가지 예를 잠깐 들어드릴게요. 제가 아시는 분 중에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옛날에 립스틱 3개가 나왔었어요. 3개가 한 묶음으로 나왔었어. 근데 그걸 두 묶음을 그 써보라고 저기 수원인가를 줬었어요. 근데 그 립스틱이 갈 때는 6개인데 올 때 5개가 된 거야. 갈 때는 6개인데 올 때 5개가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 한 명이 립스틱 하나 없어졌다. 그러니까 샘플로 돌리는 거니까 한번 봐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장님이 샘플로 돌리는 건 돌리는 거고 돌려주는 건 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 어떡해요? 그러면 사내세요. 딱 이런 거야. 그러니까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거야 이 사람이. 이거 사내라고 한다고? 제가 죄송한데 한번 찾아볼게요. 그냥 바로 사주세요. 이렇게 딱 이런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바로 탈퇴 버튼 누르고 다른 라인에 가서 팀장 됐어. 그러니까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이에요. 진짜 그런 일이 부지기수로 많아요. 그 칫솔 하나 치약 하나 때문에. 제 파트너 중에서도 또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포인트를 넣었어. 근데 이 사람은 포인트를 넣은 걸 보고서 포인트 올렸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올리니까 넘치잖아. 자기 포인트를 뺐어.
어떻게 돼요? 떠나요? 이 사업은요. 내가 포인트를 한번 누는 순간 그건 절대 건드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런 거 특히 갖고 있으려 하지 말고 나눠주는 거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성공을 하려면 반드시 성공의 3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제품을 애용하셔야 돼요. 그 두 번째는 미팅 참석, 세 번째는 석세스 참석인데요. 제품의 애용이라는 건 내가 이 제품을 만족해야지만 내 말에 힘이 실립니다. 그 두 번째 미팅 참석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이 미팅을 오셔야지만 오늘처럼 새로운 정보를 배우고요. 내가 말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얘기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석세스 참석은 뭐냐면 두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 이유는 복제를 하기 위해서예요. 나는 애터미의 비전과 확신을 받지만 내 파트너 중에 누군가는 비전과 확신이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거를 지속시킬 수 있게끔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일을 하다 보면 나의 열정의 에너지가 앵꼬가 날 때가 있어요. 그 열정의 에너지를 채워주면서 가셔야지 그 지속력이 오래 간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공의 8단계인데요. 성공의 8단계는 목표 설정, 결단 결의, 명단 작성, 초청, 사업 설명, 후속 관리, 상담, 복제가 있는데요. 사실 이 성공의 8단계는 저보다 우리 강사들 그리고 사업자들 잘하니까 저는 그분들이 안 한 거 몇 가지만 추가를 해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목표 설정은 뭐냐? 애터미의 성공 여부는 부모님 탓도, 스폰서 탓도, 파트너 탓도 아니다. 뭐냐? 오직 내 탓이다. 여러분들이 이 사업이 어렵고 이 사업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누구의 탓도 아니에요. 내 탓이에요, 내 탓. 그 이유는 내가 명확한 인생 시나리오의 목표가 없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내가 어떠한 판매사, 팀장, 국장이라는 목표가 없어요. 제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판매사에서 오토 판매사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면 보통 오토 판매사가 어떻게 하냐면 판매사에서 팀장이 되고 그 팀장을 통해서 조직을 통해서 이게 오토 판매사로 가더라. 이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사업을 할 때는 판매사가 가신 분들은 오토 판매사 목표보다는 팀장의 목표를 먼저 달성하는 게 우선입니다. 일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단추를 밑에서부터 쫙 올라가는 것처럼 내가 판매사가 된다면 그 다음 그 팀장을 하시고 그 팀장으로서 조직을 만들어 나가면 오토 판매사가 된다 라고 해서 이 순서 기억하시면 좋고요. 자, 일정을 만들어라. 내가 어느 날 무슨 일을 할 건지 일정이 있으셔야 돼요. 자, 일정이 정해지면은 그 일정보다 틀리거나 일정보다 덜 일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일정이 있어야지만 내가 움직여. 그래서 여러분들 일정 꼭 정해놓으시라는 거. 자, 에이코아를 실천해라. 자, 그 이덕우 총단장이 요즘에 강의를 달 때마다 이 에이코아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본인이 사업을, 애터미 사업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사업을 했더니 결국 이 에이코아를 올바르게 실천하는 사업자가 성공하더라. 그래서 저도 제 노트 앞장에다 에이코아를 붙였는데요. 아직 이제 이었다고 붙였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에이코아를 제 앞장에다 이렇게 붙여놓고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노트를 볼 때마다 매일매일 나의 현실 점검을 해요. 내가 지금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뭐 누락되고 있는 게 없는지 이런 식으로 합니다. 에이코아는 자, 책 읽기가 있고요. VOD, 미팅 참석, AO, 사업 설명, 제품 전달, 스폰서와 상담, 고객과의 신뢰 쌓기 이거를 하느냐인데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요, 소비자 전달이 많이 줄겠죠. 왜냐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소비자 전달보다는 이런 사업 설명이 더 많아지겠죠. 그리고 이런 신뢰 쌓기는 꼭 내 소비자가 아니어도 파트너 그리고 이런 관계들을 만드는 거고요. 자, 제가 책을 잘 안 읽습니다. 이 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요, 각재 각기의 다른 위치에서 오는 분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내가 소통하기 위해서는 조금이나마 아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결단결의입니다. 사업을 내가 이 사업을 성공했다고 하면은 첫 번째는 긍정적으로, 두 번째는 주도적으로, 세 번째는 대가집으로 하셔야 되는데요. 긍정적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뭐뭐 때문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지우시면 돼요. 애터미 사업만큼은 여러분이 하실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오늘 비가 와. 비가 옴에도 불구하고 출근했어요. 오늘 내 허리가 아파. 허리가 아픔에도 불구하고
패턴에 대해서 강의를 들었어요. 자, 내가 오늘 가족 일이 슬픈 일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있었어요. 성공자, 리더는 있어야지 할 일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때 항상 해야 되는 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임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주도적으로 임하셔야 됩니다. 이 사업을 내가 주인의식을 갖고 하셔야 돼요. 자, 주인은요, 누가 일을 하든 안 하든 일을 합니다. 바닥에 떨어진 휴지를 내가 줬고요. 그리고 내가 먼저 일을 찾아서 하려고 해요. 제가 광주에는 저희 센터 다니고 고생하시니까 제가 광주에 내려오면 뭐래도 청소할 거 없나 죽고 다니고 그러거든요. 천안에 제 센터 가면요, 쓰레기 보면 이렇게 싹 피해가요. 이게 사람 심리야. 그 천안 센터는 제 사람부터가 아니라 저희 스폰서님의 스폰서님이 사라니까 다른 여러 명도 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이러는데 천안 여기 광주만 내려오면 내가 뭐 할 거 없나 뭐 치울 거 없나 이렇게 찾아다닌다는 거. 근데 천안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게 주인의식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 센터를 주인의식을 갖고 쓰시면 일이 더 쉬워요. 자, 그리고 대가지불이라는 건 뭐냐? 바로 여러분들의 자존심과 시간이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의 자존심을 바닥에 누르고 얼마만큼의 시간을 투자했냐에 따라서 나중에 이 스프링이 눌러지고 눌러지는 만큼의 탄력을 끼워서 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잘하고 싶으면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좀 버리세요. 자, 명단 작성인데요. 명단을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이 명단을 폼을 보시면 아주 쉽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필요하시면 제가 따로 이건 이메일을 보내드릴게요. 자, 이름, 직업, 전화, 그리고 다단계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나이, 혼인, 지역, 차량 뭐 이렇게 적으면 여기 점수들이 나옵니다. 이 점수들을 토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점수가 낮은 사람부터 연습하는 거예요. 제가 재밌는 일화를 하나 만들어드릴게요. 여기 그 친구도 왔네요. 제가 제 파트너 중에 한 분이 계신데 이 점수를 매겼는데 점수가 되게 낮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강의할 때 그랬거든요. 이 점수 낮은 건 뭐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 이거는 영승용 상대야.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제 점수가 이거네요. 쟤는 영승용이에요. 그랬던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저랑 지금 같이 사업을 해요. 그 친구는 전혀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 일이 누가 할지 모르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페이지 수가 2번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껌동줄이 많죠. 이건 나를 차단시킨 사람들이에요. 왜 나를 차단시켰냐면 이 사람들을 찾아가서 전부 다 사업하자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나를 차단시키더라고. 요거는 13번, 요거는 좀 이제 덜 있죠. 자, 이거는 뭐냐면 이제 똑같아요. 사업하자고도 얘기하고 물건 쓰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때와 틀린 게 하나 있어요. 왜 사업을 해야 되는지, 왜 물건을 써야 되는지 그 이유를 얘기하니까 태도가 틀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사업하자고 얘기하기 전에 네가 왜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장님 친구분 있을 거 아니에요? 야, 너 나중에 나이 들면 애들이 너 요양원 다 보낸대. 거기다 너 지금 나이 들면 어디 갈 데나 있냐? 냄새나는 우리들이 냄새난다고 하지 않았어요? 말이 그렇다는 거야. 나이 들고 우리가 갈 데가 없는데 놀 데가 있지 않냐? 근데 그거 한번 알아봐야 되지 않겠냐? 그럼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야, 너 이거 나랑 알아보자 라고 하면은 안 알아봐요. 근데 거기에다 왜라는 걸 얘기해 준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듣고 나 단도 50만 원이라도 주오고 어디야. 그런 여러분들이 왜라는 걸 납득시켜주면 일하는 게 더 쉬워져요. 그러니까 설명을 하실 때도 해모임 먹어봐 좋고 싸 이게 아니라 해모임, 야, 우리 요즘에 몸도 안 좋고 관절도 안 좋고 건강에도 안 좋은데 해모임이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만들었는데 그게 천공단계 백자에 들어가고 NK셀과 사이토카인이 증진되는 것뿐만 아니라 면역력도 증진된대. 우리 나이 들어서 이런 거 챙겨 먹어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하는 게 그 사람을 납득시킬 수 있다는 거. 하버드에서 이런 실험을 했대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여기 인쇄하는 데가 있는데 여기 학생들이 서 있는 거야. 제가 그림을 좀 잘 못 그려요. 자, 이렇게 있는데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 어떤 사람이 가서 그랬대요. 제가 먼저 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63%가 양보해줬대. 60% 정도가 양보해줬대. 근데 이 사람들한테 어떠한 얘기를 했더니 95%가 양보해줬대. 그 어떤 이야기가 뭐냐면 제가 먼저 해도 될까요? 왜냐면요, 복사를 해야 되니까요. 여기 줄 서는 사람들 왜 줄 서 있는 거예요? 복사하려고. 근데 이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더욱더 간절함을. 그 왜를 얘기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얘기하시면 좋고요. 자, 명단을 쓰실 때는요, 아는 사람을 모두 적는데요. 자, 이 아는 사람을요, 옛날에는 모두 다 적으라고 했는데 요즘에 트렌드가 바뀌고 있어요.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 아는 사람 중에서 물건 쓰는 사람들. 왜냐면 옛날에는 애터미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다 얘기해야 됐어. 근데 지금은 애터미 아는 사람도 많고요. 회원 가입된 사람도 많아요. 내가 관리만 잘하면 다 나한테 올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해야 될 건 뭐냐? 내가 물건 쓸 사람들을 집중 관리하는 게 중요해요. 많은 것보다 중요한 게 집중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단을 쓰는 이유는요. 그 사람들을 뽑아내서 더욱더 집중 관리하기 위함이라는 거. 자, 그래서 예단 금지라는 거, 그리고 명단에 그룹 나눈다는 거. 자, 초청을 할 때는요. 긍지를 갖고 당당하게 초청하셔야 돼요. 내가 누구한테 사기를 주거나 피해를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청할 때는 당당하게 초청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누구에게나 이야기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제품, 회사, 비전 이런 거를 누구한테나 얘기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되고요. 전화로 절대 사업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무조건 만나서 하셔야 되고요. 자, 초대는 지 맘에 먹지. 이 사람이 올지 안 올지를 내가 생각하지 마세요. 제일 하수는요. 이 사람이 올지 안 올지를 걱정하는 사람이에요. 제일 고수는요. 이 사람이 오든 안 오든 상관 안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고수십니다. 오든 안 오든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사람이 온다고 해서 내가 성공한다거나 그 사람이 안 온다고 해서 내가 실패하는 거지 않습니다. 그 사람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는 내 할 일만 하고 있으면 돼요. 아셨죠? 자, 사업 설명. 자, 사업 설명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팁을 드리고 갈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사업 설명이 가장 어려우실 거예요. 어려우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셔야 됩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디테일한 설명 부분은 빼고요. 핵심적인 키워드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 설명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자기소개입니다. 자기소개를 준비하셔야 되는데요. 자기소개는요. 첫 번째, 내가 해왔던 일에 대해서 얘기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애터미를 만난 계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시작한 동기. 요거를 길게 하시면 20분 정도 아까 저처럼 설명하시는 거고요. 짧게 키워드만 얘기하면 3분에서 5분 정도도 얘기할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를 제가 만약에 지금 간단히 얘기해드리면 저는 평소 알던 지인으로부터 애터미 정보를 전달받았습니다. 자, 캐나다 가기 전에 저에게 도움을 주셨던 분인데 그분이 어느 날 저에게 해모임을 갖고 왔고 저는 그 해모임을 들었을 때 그리고 저에게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저에게 어려운 사항이 닥쳤고 애터미라는 걸 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 애터미라는 게 다단계라 싫었지만 치약 칫솔을 제가 사고 주위 사람들한테 놀아줬더니 그 사람들의 반응이 좋아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짧게 됐죠? 네. 짧게 하는 거는 미팅하실 때 쓰시면 돼요. 짧게는. 자, 길게는 어때 하실 때 사업 설명에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 자기소개가 있으셔야 된다는 거. 자, 첫 번째는 회사에 대해서 얘기하시고요. 두 번째는 제품에 대해서.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수익 구조. 네 번째는 시스템.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비전. 이렇게 얘기하시면 좋다라는 거. 자, 회사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는 핵심은 이겁니다. 자, 애터미라는 걸 이렇게 그리시면서 얘기하시고, 자, 제조는 하지 않는다는 걸 강조해 주시고요. 유통회사라는 거를 확인시켜 주시면서 비유를 해주셔야 돼요. 이마트, 롯데마트, 하나로마트처럼 그런 마트들이랑 똑같다. 애터미는 유통회사인데 어떻게 유통하냐? 온라인 형태로 유통한다. 온라인 유통물이다. 단순히 온라인 유통물이라 유명한 게 아니라 크게 두 군데서 물건을 봤는데 한 군데는 콜마, B&H라는 대한민국 연구소 기업 1호에서 만든 건데 이 연구소 기업은 바로 한국 원자력 연구원이라는 국가기관과 한국 콜마가 서로 기술과 자본을 출자해서 만든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제가 왜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명을 열심히 해드리냐면 여러분들이 두 가지는 항상 준비하셔야 돼요. 사업자라면. 여기 젊은 분들이 좀 계시고 좀 연대 드신 분도 계신데 PPT도 물론 준비하셔야 돼요. 이렇게. 근데 PPT가 없고 커피숍이라든지 기타 사업에서 이 칠판이라든지 공책을 이용해서 설명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적어두시고 여러분들 맞게 응용하실 거 응용하시고 버릴 건 버리세요. 자, 이렇게 되고요. 또 한 군데는 대한민국의 우수 중소기업에서 물건을 취급한다. 그래서 애터미는 곧 뭐다? 인터넷 마트다. 이러면서 마지막을 내가 정리해 주셔야 돼요. 한번. 다 설명을 했는데 사람이 헷갈려. 아, 뭐지? 근데 결론적으로는요. 그냥 인터넷 마트예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된다는 거. 자, 우리 회장님의 창업 이념에 대해서 또 설명하셔야 돼요.
산업은요, 첫 번째 생존, 그리고 두 번째 속도, 세 번째 균형. 자, 여기에는 키워드만 얘기하시면 돼요. 그 살은 여러분들 붙이시면 돼요. 자, 망하지 않는 회사, 그리고 비용 대비 효율성, 그리고 세 번째는 분배.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요. 자, 경영 이념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는 자, 고객의 성공, 그리고 두 번째 유통의 여부, 세 번째 초일류 기업. 이걸 얘기하실 때는 고객의 성공에 대해서는 이익을 준다. 그리고 소비를 하면 소득을 준다. 요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좋고요. 유통의 허브라는 거는 가짓수 증가, 그리고 모든 유통을 하게 된다. 뭐 이런 거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세 번째 초일류 기업이라는 거 무인화 시스템.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고요. 자, 우리는 카드 수수료를 회사에서 부담해 준다. 그리고 현재 글로벌로 13개국이 오픈되어 있고 중국이 곧 오픈된다. 그리고 반품률이 0.12%다. 이 정도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다는 거. 그럼 회사에 대해서는 이제 대충 설명됐고요. 자, 두 번째 제품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는요. 자, 제품에 대해서는 절대 품질의 절대 가격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자, 컨셉은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생필품 위주로 되어 있다. 근데 그 생필품이 고품질이고 저가격이다. 세 번째, 품질에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100% 환불 교환 가능하다. 자, 제품이 좋고 싸고 100% 환불 교환이 되니까 뭐가 된다? 자발적인 재구매가 된다. 그리고 애터미의 경쟁 상대는 TV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몰, 대형 할인마트이다. 이렇게 요거에 대해서 제품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반한 제품 하나, 둘, 세 가지 정도 얘기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 치약, 저 같은 경우에 칫솔, 그리고 해모임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때 주의사항, 특징으로 말하고 효과로 팔아라. 특징으로 말하고 효과로 팔아라. 자, 이 제품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2,900원이다. 프로폴리스다. 수용성이다. 효과, 내가 닦았더니 개운하더라. 칫솔 특징 990원이다. 물병 PET제들이다. 초미세보다. 양치질 했더니 잇몸이 덜 아프더라. 이런 느낌.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특징이라는 건 뭐냐면 사실을 얘기하면 돼요. 그리고 효과라는 건 느낀 점. 이거를 얘기하시면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수익 구조. 자, 보상 플랜은요. 항상 이렇게 나를 기준으로 좌측과 우측 계보도를 그리고 시작을 하세요. 그리고 0번 우리는 두 줄 마케팅이다. 그리고 첫 번째 진입비 유지비가 없다. 진입비. 두 번째는 유지비가 없다. 자, 진입비와 유지비가 없다 보니까 뭐가 없다? 피해자가 없다. 자, 피해자가 없다 보니까 우리는 무점포 사업이다. 그리고 무자본 사업이다. 그리고 마지막 무경험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세 번째는 추천 수당이 없다. 추천 수당이 없다는 건 뭐냐? 능력을 배제했다는 거다. 내가 능력이 뛰어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서 이제 요 계보들 한번 이용해 주시는 거예요. 자, 내가 있고 나보다 먼저 가입한 사람을 우리는 스폰서라고 하고 나보다 나중에 가입한 사람 파트너라고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이 스폰서 파트너가 어떤 개념인지 이해합니다. 그리고 여기다 신규를 적으신 다음에 이 신규가 조직을 만들었으면 파트너가 등록시켰던, 내가 등록시켰던, 내 스폰서가 등록시켰던 이 신규가 발생시킨 거를 다 같이 공유한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고, 네 번째, 그거를 무한 단계로 인정해 준다. 무한 단계라는 건 나로부터 첫 번째가 됐던 100만 번째가 됐던 다 인정해 준다. 그리고 다섯 번째, 그거를 무한 누적해 준다. 수당을 받기 전까지 포인트가 소멸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하냐? 글로벌 원서버다. 그러면서 이쪽에다가 미국, 캄보디아 이런 식으로 하고 표기를 하면서 설명해 주시면 좋고요. 자, 일곱 번째, 상한선에서 대해서 얘기할 때는 그림을 3개 정도 그리시면 좋습니다. 삼각형을 그리고요. 역삼각형. 그래서 뚝 잘라서 수당과 그리고 회원을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래서 수당의 90%를 10% 회원이 다 가져간다. 그리고 10%의 수당으로 90%의 회원이 놀아가야 된다. 이거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 그림으로는요. 여기 평행 5천만 포인트 대 5천만 포인트가 되면 더 이상 인정해 주지 않는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다단계는 법적으로 35%를 수당을 주는데
여기 기존의 다단계는 윗사람이 이렇게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는 시스템 반면 애터미는 요 밑에서 올라오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여덟 번째 연금성 소득. 이 연금성 소득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때는요 두 가지를 얘기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노동 수입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인세 수입이 있다. 자, 노동 수입이란 건 일한 만큼만 돈을 받는 거다. 그 노동 인세 수입이란 건 내가 어떠한 시스템을 만들면 돈을 받는 거다. 예를 들어 건물주라든지 아니면 가게 사장님 아니면 어떠한 저작권 마찬가지로 나의 인터넷 나의 소비자 집단이 나의 시스템이다. 그래서 그걸로 인세 수입이 되는 거다. 마지막 아홉 번째 우리는 상속이 된다. 상속은 애텀이나 박한기 회장님이 해준다는 게 아니라 방문판매법 다단계 보호법에 의해서 양소는 불가능한데 상속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시스템은 회사가 갖고 있다. 그래서 어디에서든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요. 비전은 글로벌로 진출하고 있다. 제품의 가짓수가 늘어나고 있다. 이걸 이렇게 설명하시면 돼요. 어려운 거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주 쉬워요. 이거 한 두 번 정도만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업설명 쫙쫙쫙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업설명 끝나면 찢어서 주면서 한 번만 읽어봐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편하시죠? 자, 이 사업설명은 회사, 제품, 보상 플래닝, 시스템 그 다음에 너무 잘하지 말라라. 너무 잘하면 오히려 안 좋다는 거. 자, 그리고 어리버리하게 해야지 나중에 세미나장에 갑니다. 자, 그러지 마세요. 자, 여섯 번째 후속관리. 후속관리는 소비자 후속관리. 제품을 만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소비자들은요. 다른 거 없어요. 제품의 만족이 제일 중요합니다. 가짓수 절대 신경 쓰지 마세요. 만족도가 우선입니다. 두 번째, 사업자에게는 사업자를 찾는 게 아니라 성장시키는 거예요. 이렇죠. 아까처럼. 우리가 성장하는 것처럼 사업자도 성장이 된다는 거. 자, 세미나 후속관리는 내가 연달아 3번 이상은 붙이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상담입니다. 상담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누군가를 카운셀링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카운셀링 해주기 전에 내가 먼저 카운셀링을 받으세요. 내가 스폰서한테 이 일이 어떤 일인지,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카운셀링 상담의 핵심은요, 나를 알고 너를 알면 너에게 맞춘다. 나도 알고 너도 아는데 너한테 맞춰줄게. 그리고요, 빈 구멍 메우기. 그 사람의 단점이 아니라 장점을 보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 사람의 어려운 데를 메꿔주는 일이라는 거. 그리고 상담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저도 그랬어요. 예를 들어 파트너가 물어봅니다. 스폰서님, 저는 왜 이렇게 열정이 없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열정이 없는 거는 사장님 꿈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랬어요. 저도 열정이 없었지만 저희 꿈이 있으면서 일이 됐어요. 스폰서님, 저 사람 없어요. 사람 좀 따라주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어디 센터 갔더니 그게 써있더라고요. 뭐라고 써있냐면 크게 써있어요. 빨간 글씨로. 스폰서에게 사람 달아달라면 그건 개소리다. 자, 어디 센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디라고 얘기 안 할게요. 자, 그 정도로 명단이 없으셔서 저도 그랬어요. 명단을 썼더니 사람이 나와요. 이렇게 하면서 안내해 주시면 된다는 거. 자, 그래서 단점을 보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일하는 데서 항상 장점을 보려고 노력하세요. 우리 지금 장점 보면서 사업하는 거 바쁩니다. 왜 구태여 단점을 보려고 노력하십니까? 그 사람의 장점. 예를 들어 이 사람이 오면 시끄러워. 아, 이 사람은 활기찬 사람이야. 이 사람은 화를 잘 내. 열정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승진을 잘 내. 아, 변화무쌍한 사람이야. 그런 식으로 그 사람을 일해 주시면 된다는 거. 자, 복제라는 건 나부터 올바른 원본이 되자. 내가 리더로서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거예요. 미팅 자리에 내가 나오는 거고요. 세미나에 내가 가는 거고요. 내가 복장을 제대로 하는 거고요. 내가 스폰서의 말을 비우는 일이라는 거. 혹시 그 영상도 되나요? 아, 저 강의장은 되는데 이건 안 됩니다. 소리는 안 나와요? 될 수도 있어요. 소리만 안 돼. 제가 하나 영상을 준비한 게 있는데 어쩌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하는 데서 여러분들의 뇌리 속에서 가장 깊숙이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리 좀 나오는지 한번 해봅시다. 안 나오면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안타깝게 소리가 안 나오죠. 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제가 내용을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1억을 버는 게 쉬운지 세는 게 쉬운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나레이션 하기도 처음이네요. 근데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1억을 세는 게 더 쉽다고. 그래서 차성원이 얘기합니다.
1억을 세는데 1초에 하나씩 센다고 했을 때 24시간이 걸린다고 쳤을 때 저렇게 걸린답니다. 그런데 그걸 1억으로 나눴을 때 1억을 걸리는데 세는 시간이 필요한 게 1157일이래요. 그걸 이틀씩 걸리면 그 2배가 걸리겠죠.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1억을 세는 것보다 버는 게 훨씬 더 쉽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벌지 못했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아직 제대로 된 도구를 못 만났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는 애터미를 하기 전이나 지금이나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애터미 하기 전에는요, 제가 연봉 3,200밖에 안 됐어요. 근데 애터미를 하면서 연봉이 5,000이 넘었어요. 그거는 제가 이런 도구라는 거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지금의 제 모습은요, 3년 전에 노력했던 모습에 지금의 저를 만들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의 지금의 모습은요, 3년 전에 특별하지 않았던 걸 했던 게 여러분들의 지금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여러분이 지금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바꿀 수 있는 건 하나는 있습니다. 앞으로 3년 뒤에는요, 여러분의 미래를요, 이 애터미라는 도구를 통해서 모두 다 바꾸실 수 있습니다. 정말 긴 시간 졸지 않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시고요. 모두 다 선발 바라면서 인사 마치겠습니다. 너무 좋으셨죠? 네. 목소리가 안 좋으셨어요? 좋았어요. 너무 좋았죠? 야, 우리 정말 2시간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서 우리에게 정말 많은 걸 알려주신 우리 강전원 국장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애터미 사업을 알고 하는 게 빠를까요? 모르고 하는 게 빠를까요? 그죠? 알고 하는 게 빨라요. 우리는 애터미 사업 정말 열심히 하고 있지만 모르고 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 그게 너무 가슴 아파요. 그것도 알고 계세요 혹시? 알고 하면 내 사업, 모르고 하면 누구 사업? 공감하시나요? 네. 알고 하면 내 사업, 내가 모르고 하면 그 사업은 반드시 스폰서 사업입니다. 내 사업 하실래요? 스폰서 사업 하실래요? 내 사업 하는 거 맞죠? 네. 자, 우리 국장님 너무나도 좋은 거 많이 알려주시고, 아까도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죠? 기회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혹시 알고 계세요? 네. 기회를 다시 만들어야 되겠죠? 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음에 꼭 오시라고 함수의 금방 사무도 해줘야 되는 게 해야 되는 걸까요? 국장님 너무 고맙습니다. 다음에 오셔야 됩니다. 네. 센터 공지사항이요. 지금 양한숙 총장님께서 이렇게 공지사항이 하나 오는데, 한국 직접 판매 협회에서 11대 회장 만장 일치로 애터미 회장님 후보에서 한국 직접 판매 협회 회장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그리고 전 방판 아모레 퍼시픽 회장님, 이어 직접 판매 회장님께서 업계를 대표하여 대표했거든요. 우리 회장님 하니까 축하한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우리 회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우리 이영희 본부장님께서 같이 이렇게 합심해 주셔서 또 끌어주셔서 또 센터에서도 이렇게 우리 사업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미팅,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서 같이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가 됐을 때 이 센터의 문화와 애터미 사업자들의 성장 속도는 훨씬 빠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2시간 동안에 귀한 시간 또 이렇게 참석을 하셨고, 이 시간을 그냥 버리지 말고 꼭 복습을 통해서 내 사업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애터미의 모든 행사의 시작과 마무리는 사원을 진행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경영한다. 믿음에 굳게 서며 겸손히 섬긴다. 아자! 네, 수고하셨습니다.